원광수 시장 3년차를 맞는 올해 시정부가 펼칠 사업에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데요. 집행부로부터 주요 업무 보고를 받은 1, 2월 시의회 리뷰에서 함께 살펴보시죠. 2024년 2월 24일 토요일 원주하는 척 110회 두 번째 순서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관심 아는 척에서 시작합니다. 강원도 원주를 이야기하는 풀뿌리 팟캐스트 원주 아는 척 정은재입니다. 국인 씨 옆에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국인입니다. 오늘 시의회 얘기해서 말인데 최근에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 원주 시의원 한 명이 지금 선거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그러니까요. 이분이 이제 자기 지역구에 있는 행정복지센터 직원들과 이제 식사를 한 다음에 비용을 이제 결제를 한 거죠, 본인이. 근데 이게 이제 공직선거법상 이러면 안 된다. 기부 행위로 들어갈 수가 있다. 맞아요. 분명히 알았을 텐데 이런 거 다 교육하잖아요, 처음에 선관위에서. 그렇죠. 근데 시의원은 기분도 못 내요, 함부로. 그러니까 아니 이게 그렇죠. 뭐 그런 게 이제 우리가 애매하잖아, 경계가. 이게 기분을 내는 거와 또 이게 기부 행위와 그쵸. 이런 게 애매하게 아예 다 일괄적으로 좀 금지를 시키는 게 있는 건데 어쨌든 A 의원의 이 선거법 위반에 걸렸다는 이 A 의원의 행위 역시 지금 선거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 거죠. 선관위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뭐 일단은 해당 자리에 이제 동석한 직원들은 식사를 마치고 이제 일주일이 지나서 A 의원에게 자기가 먹었던 이제 식비를 각출해서 이제 전달했다고 하는데 뭐 그런다고 이게 혐의가 없어지는 건 아니죠. 뭐 네.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뭐 예를 들자면은 뇌물을 받고 나서 나중에 한참 뒤에 돌려준다고 해서 뇌물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요거를 이제 정황을 잘 이제 판단을 해서 결과를 내겠죠, 선관위가. 하여간 뭐 선관위 지금 사실관계 A 의원과 센터 직원들 상대로 확인 중이라고 하고. 이 의원이 이제 누구냐에 대해서 이제 뭐 궁금해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제 보니까 이제 저희 방송에 좀 지분이 좀 그동안 상당하셨던 분이신 것 같더라고요. 누구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네, 그래서 과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한번 지켜볼 대목이 아닌가 싶기도 해서 저희가 근데 이거 뭐 기부행위 뭐 금지 얘기하고 바로 이 얘기해서 좀 그렇긴 한데 원주한 척은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처럼 그냥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지만 저희 방송에 좀 도움을 주고 싶으신 분들은 후원 한번 좀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유튜브는 뭐 아래 자막으로 지금 나가고 있을 거고요. 에피소드 설명, 댓글, SNS에 관련 사항 안내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제 이야기도 받고 있습니다. 뭐 방송을 들은 후기, 원주에 살면서 겪은 소소한 에피소드, 뭐 요즘 고민 다 좋습니다. 주제와 분량 상관없이 많이 보내주세요. 역시 지금 하단 자막에 나가고 있죠. 맞아요. 네, 구글 폼 링크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또 매거진 W에서 이런 맛집이나 카페들을 소개해드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제가 뭐 육아를 한 것도 있고 그래서 새로운 곳을 찾아가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도 잘 모르게 됩니다. 네네. 갔던 곳만 가게 되고 맞아요.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또 이런 새로운 곳을 추천해 주신다면은 제가 뭐 코너에서 소개해드릴 수도 있고 만약에 가본다면은 그게 안 되더라도 이렇게 저희 사연 소개해드리면서 한번 같이 나눠보면 어떨까.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거 많이 보내주세요. 맞아요. 네, 오늘 110회 2부 그럼 무실동은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요즘 원주 정치 1번지에선 어떤 일들이? 본격 로컬 시사평론 무실동은 지금. 제24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입니다. 1월 26일부터 2월 5일까지 11일간 열렸어요. 뭐 그렇게 길진 않았습니다. 네네. 짧게 했고 2024년도 원주시 주요 업무 보고가 가장 이제 중요한 일이었죠. 그리고 이제 조례와 같은 이제 의안 그리고 의원 건의안 등 이제 20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5분 자유 발언을 이제 12명이 참여해서 이제 13건 했는데 뭐 심영미 의원이 2건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광문근, 김학배, 김혁성, 나윤선, 박한근, 안정민, 조용기, 조용석, 조창휘, 차은숙, 최미옥 의원이 이제 발언대에 섰습니다. 이게
유독 제가 그냥 이게 느껴서 그런 건지 점점 어. 더 이렇게 많아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게요. 이제 초반에는 아무래도 몸이 좀 덜 풀리셨는지 네네. 발언 때 그렇게 잘 서지 않았던 분들도 갈수록 그래도 이제 좀 발언 때 좀 자주 서면서 본인의 의견을 좀 피력하는 게 좋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여간? 그렇죠. 네, 물론 뭐 얼마나 영양가 있는 발언을 하는지를 저희가 또 네. 유심히 살펴봐야겠습니다만은 하여간 이번에도 발언을 또 상당히 많이 했다. 그래서 이따가 또 살펴볼 텐데 주목할 장면. 먼저 이번 시의회에서 나온 주요 장면들을 좀 꼽아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올해 펼쳐질 업무와 이제 관련된 질의들이 아무래도 많을 수밖에 없었는데 업무 보고를 받았으니까 먼저 이제 우리 시정부가 아주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원주 대표 축제로 육성하고 있는 만두 축제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만두 축제 관련된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작년에 이제 만두 축제가 방문객 20만 명, 경제 효과 100억 원을 냈다. 이렇게 아주 자찬을 지금 많이 하고 있고 맞아요. 뭐 어디서 상도 받으셨던데. 그 브랜드 관련 대상이었나? 뭐 그런 상들이 많아 근데 네. 솔직히 뭐 어디서 주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뭐 제가 상을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상이 워낙 많기 때문에 어딘가에서는 항상 받아 오시더라고요. 올해는 지난해 이제 이틀 했죠? 3일로 늘린다고 하더라고요. 예산이 작년에 2억 7천만 원인데 올해 10억 원으로 거의 300% 증액을 했다. 하루 늘었는데 예산은 3배가 거의 늘었다. 땡카 초창기랑 비슷한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그쵸. 상당히 뭐 퍼레이드를 하시나 봐. 만두를 들고 뭐 길거리 행진을 하는 거지. 대단한 예산 투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근데 이제 뭐 의원들은 피드백을 준 거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작년에 워낙 문화의 거리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잖아요. 밀도가 너무 셌잖아 이게. 그쵸. 그러니까 이게 위험하기도 하고 좀 방문객들도 좀 불편하기도 하고 그래서 올해는 좀 이제 개회식이나 폐회식 장소는 좀 다른 곳에서 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의견들을 좀 의원들이 냈었고요. 이런 가운데 이제 문정환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말한 저 방문객 20만 명, 경제 효과 100억 원 이 자료가 조금 이제 객관적이지 못한 거 아니냐. 뭐 저희도 그런 의구심을 좀 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쵸. 20만 명이 진짜 올 수가 있는 거냐 과연 그 공간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또 100억 원. 항상 이 경제 효과라는 것은 뭐 어떻게 산출하는 건지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이 정도 효과가 났는지 의아할 때가 많다. 저는 이 경제 효과 할 때마다 물론 뭐 이 만두 축제가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어벤져스가 자꾸 생각나요. 어벤져스요? 어벤져스가 한국에서 뭐 이렇게 촬영을 했을 때 경제 효과 영화? 2조 막 맞아. 저기 한번 한국에서 했었잖아요. 그쵸. 저뭐 네. 뚝섬 햇빛 둥둥섬인가 둥둥섬에서도 하고 나오고. 뭐 옛날에 네. 저거 이명박 정부 때는 뭐 G20 할 때 뭐 단군 이래 최대 무슨 뭐 행사다 그래서 경제 효과 뭐 어마어마할 거다 뭐 이런 그쵸. 얘기인데 체감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약간 뭐 그런 느낌이 있고 또 이게 만두 축제라는 게 어쨌든 좀 일회성 축제로 끝나기보다는 그 중앙시장 어쨌든 상권의 지속적인 좀 매출 증대나 이런 걸 좀 이어져야 네. 되는 건데 그런 브랜드화는 좀 부족한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좀 이어진 거죠. 뭐 어쨌든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가운데서 올해는 만두 축제 캐릭터도 개발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아까 그 10억 예산 가운데 뭐 캐릭터 개발도 좀 들어가 있지 않나 싶기도 한데. 네네. 물론 축제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캐릭터 뭐 마스코트 탈 쓰고 다니는 거. 그쵸. 그냥 꽁들이 넣으면 안 되나? 꽁들이가 만두 먹고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것도 좀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그렇게 생각 안 하겠죠. 하여간 그렇고요. 뭐 마스코트 나는 사실 그 저기 이번에 강원특별자치도 마스코트 강원이 특별히로는 기대를 난 적고 있어요. 새로 만드는 마스코트에 대해서 별다림 나는 뭐 왜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뭐 이쁘게 좀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원영대 국민의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빅데이터 검색량, 콘텐츠 포화 지수, 그러니까 이게 온라인상으로 봤을 때는 이런 게 굉장히 수치가 떨어진다. 네네. 과연 이게 상업적으로 봤을 때 정말 무슨 경제 효과 100억 원 이런 게 난 게 맞느냐, 좀 더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내용이 수반돼야 되지 않겠냐라는 또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여당 의원인데도 또 필요한 지적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맞아요. 네. 하여간 올해 만두 축제는 얼마나 성대하게 진행될지, 무료 예산이 300% 증액된 만큼 그만큼 퀄리티도 올라갈지 한번 우리가 또 지켜봐야 될 일인 것 같고요. 이런 가운데서 이제 저 데이터 관련 질의가 문화도시위원회에서 나왔는데 이게 왜 문화도시위원회에서 나왔냐면은 도시정보센터에서 이 20만 명을 추산했거든요. 그 도시정보센터가 하여간 뭐 CCTV나 뭐 센서 같은 거 감지하는 곳 아닙니까? 이게 도시 곳곳에 있는.
그래서 만두축제 방문 인구 평가를 이제 17만 명 정도로 했대요. 사실 17만 명 정도로 했는데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20만 명이 됐다고 뭐 그렇게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이틀 네. 합쳐서 17만 명으로 추산했는데 김지연 민주당 의원이 지적하는 거는 만두 축제를 안 해도 원래 그 구간은 5만 명 정도로 집계가 된다는 거죠. 하루에? 네네. 하루 5만 명으로 집계되는데 축제 첫날 9만 명, 이튿날 7만 명으로 집계됐으면 그럼 5만 명 원래 온다고 치면은 첫날에는 한 4만 명 더 온 거고 둘째 날에는 한 2만 명 더 온 셈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틀 동안 합치면은 한 6, 7만 명 정도 온 건데 축제로 그렇죠. 보면은, 축제로만 봤을 때는 그러면 시정부가 결국 한 13만 명 정도 뻥튀기 한 거 아니냐. 이런 거를 좀 제대로 집계를 해줘야 어쨌든 제대로 된 좀 축제 평가가 이루어져서 더 좋은 축제로 좀 나아갈 수 있지 않겠냐. 뭐 이런 지적을 한 거죠. 그렇죠. 야 사실은 뭐 댄싱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댄싱 카니발도 뭐 사실 그렇게 뭐 과학적으로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하여간 한번 저 지원 사업을 받아가지고 뭐 좀 과학적으로 한번 한 적도 있었어요. 좀 뭐 통신사 데이터인가 뭐 그런 걸 활용해가지고 그런 거 맞아요. 기지국 예, 이용해서 네. 하면 정확히 나오잖아요.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한번 그런 거를 좀 해야 그래도 피드백이 좀 제대로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게 조금 그러니까 어렵기는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댄싱 카니발은 거기에서 뭔가 유동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고 그다음에 머물러 있을 수 네네. 있으니까. 그다음에 거기 축제 했을 때는 그 축제 사이트 자체가 형성되면서 그 유동 인구를 좀 구별하기가 쉽잖아요. 그치. 근데 여기는 말 그대로 문화의 거리에서 하는 거니까. 네네. 뭐 화장실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 중복 집계 돼도 할 수가 맞아요.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이게 또 허수가 많다. 일상 속에서의 또 공간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과 다 반드시 구분되기는 어렵지만 그러니까 그걸 더 잘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거죠. 네. 시정부는 어쨌든 최대한 과대평가를 하려고 할 거고 네네. 가장 아주 좋은 지표를 낼 거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해서는 이 축제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못할 거다. 그렇죠. 네. 좀 따끔한 그런 평가도 좀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여간 뭐 잘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 뭐 저희가 전해드렸던 얘기였죠. 원주시 정부가 전임시정에서 이제 법정 문화도시 사업을 수행한 창의 문화도시 지원센터를 상대로 특정 감사를 벌여서 뭐 총체적 업무 부실을 확인했다 뭐 대대적으로 발표하고 뭐 수사당국에 고발하고 막 이랬는데 정작 경찰은 무혐의 판단을 내렸죠. 네네. 우리 국인 씨도 무혐의가 나왔고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손준기 의원이 관련 질의를 이번에 했습니다. 남기주 지금 이제 외청으로 가셨는데 차량 정보 사업소로 이 당시에 이제 당시 문화예술 과장이셨는데 남기주 과장은 감사실 그 공고에 의해서 저희가 형사고발 조치를 했는데 이번에 무혐의 처리가 돼서 그래도 저희 입장에서는 또 그게 다행스럽다. 아니면 어떤 불상사가 나서 어떤 뭐 금전거래에 어떤 그게 것이 무슨 있다면 말이에요? 이게 과장님 그건 다행이다가 아니라 좀 부끄러워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가지고 논란이 됐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취지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이게 자기들이 수사권이 없으니까 더 깊게 팔 수가 없으니까 이걸 경찰에 넘겼다. 근데 경찰에서 어쨌든 수사권을 가지고 더 깊게 팠더니 뭐가 안 나왔다. 그래서 다행이다. 뭐 요 논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 건 정당했다. 다만 경찰이 추가 수사한 부분은 무혐의가 나온 거다라는 논리거든요. 그렇죠. 감사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에서 문제라고 행정적 판단하고 처분은 문제가 없다. 네. 뭐 요 논리를 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이제 다행스럽다는 답변이 나오긴 한 건데 그래도 시민들을 고발해놓고 무혐의가 나왔는데 다행이다. 약간 이 답변이 이게 맥락상 맞아요. 좀 이상하게 들리죠. 이해가 좀 안 됩니다. 그래서 손준기 의원도 황당하다는 반응을 이때 보였었고 저희가 뭐 원주통신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네. 그리고 뭐 분위기 자체가 그때 다들 어리둥절했다고 해요. 이 남기주 과장의 답변을 듣고 들리는 말에 의하면 옆에 있던 모 국장은 뭐 고개를 푹 숙이고 아니 그러니까 뭐 이런 장면이 연출됐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손준기 의원도 그게 납득이 안 돼서 다시 계속 물어보면서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아니 그렇죠. 그래도 시민을 상대로 고발을 했는데 이게 무혐의가 나왔는데 다행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그런 말을 누구나 할 수밖에 없는 네네. 거고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남기주 과장 딴 데로 갔기 때문에 네. 이 말을 남기고 떠나는 셈이 됐네요. 마지막 시위에서. 자 이런 가운데 하나 또 비교군이 되는 게 뭐냐면 시립교양악단 있지 않습니까? 우리 원주시가 시립교양악단 또 합창단 뭐 이렇게 네네. 가지고 한 연간 55억 정도 지원을 합니다. 꽤 많은 액수를 지원하고 있어요. 맞아요. 네. 근데 이 시립교양악단에 이번에 뭐 하나가 걸린 게 뭐냐면 출퇴근 일지를 보면은 복무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출근만 찍혀 있고 막 퇴근은 안 찍혀 있다든지. 그리고 막 뭐 이렇게 서명 같은 거라는데 서명이 막 뭐 다 다르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일관되지가 않아. 서명이 같은 사람은 막 같아야 되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그쵸. 막 대충 돼 있는 경우도 있고 막 동그라미 막 이렇게 돼 있는 경우도 있고. 이거 그러니까 이게 뭔가 나중에 그냥 제출하기 위해서 서명을 급하게 끼워 맞춘 게 아니냐. 네네. 뭐 우리 흔히 그런 사례들을 보잖아요. 잘못된 뭐 이렇게 서명 사례를. 그렇죠. 네. 그런 느낌이 풍겨서 이런 걸 좀 잘 관리 감독해야 되는 거 아니냐. 손준기 의원이 지적을 했고요.
남기주 과장도 관리 감독을 잘못한 부분을 인정한다면서 잘 챙겼다면요. 남기주 과장이 나 이렇게 잘못을 순순히 또 인정하는 거는 또 드문 일이 아닌가 싶기도 하는 생각이 이건 들어요. 뭐 변명의 여지 없이 빼박이다. 잘못한 거기 뭐 이런 때문에. 생각 들고. 그러니까 그게 왜 더 그러냐면은 시립교향악단이 어쨌든 세금을 통해서 월급을 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우리 그러면은 시민들의 세금을 운영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당장 뭐 공연을 하거나 이러지 않더라도 와서 연습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걸 지켜야 되는 건데. 뭐 정해진 근무 시간이 있을 네네. 겁니다. 근데 거기에 지금 근태 관리가 안 됐기 때문에 맞아요. 의구심을 피워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요게 아까 저기 창의문화도시센터랑 이제 비교가 되는 거예요. 창의문화도시지원센터도 막 총체적 업무 부실이다. 그죠. 특정 감사를 막 벌여서 했는데 네. 이런 시립교향악단 같은 경우는 좀 조용한 느낌이다. 이것도 사실 한번 대대적으로 한번 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같은 그럼요. 논리라면은 보조금 막 이런 지원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하겠다고 막 이렇게 강조를 해왔는데 혈세가 쓰이는 건데. 온도 차이가 너무 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어떤 행간이 좀 이 질의에는 깔려 있다라고 네네.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바로 이어서 논란이 되는 거. 바로 야구협회 감사입니다. 원주시 야구 소프트볼협회 대리 서명 논란 저희가 뭐 계속 전해드렸었죠. 광문근 민주당 의원은 왜 야구협회 이 한 개 단체만 감사를 해서 미리 보도 자료를 배포했냐고 이제 지적을 한 건데 어차피 이제 올해 다른 체육 단체들도 다 감사할 예정이고 야구협회 주장은 그거 아닙니까? 다 해왔던 거다. 우리만 한 게 아니라 다 대리 서명해갖고 코로나 시국에 이제 대면이 안 되니까 맞아요. 네. 이런 거를 다 지적해 왔던 거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단체도 다 감사해서 이게 뭐 정말 전반적인 문제였는지 이런 거를 하고 결과를 발표해야 되는데 이렇게 야구협회 하나만 감사해서 여기만 이렇게 발표를 해버리면 여기만 문제였던 것처럼 약간 될 소지가 그쵸. 있는 거잖아요. 네. 언론에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이 감사의 객관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거 아니겠느냐는 이제 지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원주 같은 경우에는 이 강원도 중에서 원주만 이렇게 모든 선수들의 서명을 받도록 돼 있다고 해요. 다른 곳은 뭐 총무가 그냥 대표에 서명한다든지 이렇게 돼 있는데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코로나 시국에 좀 안 맞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대리 서명한 게 아니냐. 좀 이런 제도적인 절차의 문제점도 좀 감사해서 들여다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안 보이는 것 같다. 이 감사 결과에서 같이 이제 지적을 한 거죠. 그래서 김찬 감사관은 감사를 요구한 제보가 있어서 먼저 이제 특정 감사를 진행한 거다. 이렇게 뭐 계속 해왔던 해명을 시의회에서도 했습니다. 네, 어쨌든 이 뒤에 모든 종목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기로 결정이 됐잖아요. 그렇죠. 올해 할 겁니다. 어차피. 네. 근데 그렇다면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그렇죠. 있었나? 그런 지적이 이제 계속 나오는 거고요. 그 앞서 말한 그런 어떤 모든 인원의 서명을 왜 굳이 이제 강원도에서 원주시만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이제 문도위에서 손준기 민주당 의원도 지적을 했고요. 야구협회도 이 점을 이제 계속 강조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강지원 문화교통국장은 행정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뭐 다른 시도에서는 시군에서는 안 하고 있다면은 원주시도 그렇게 하는 게 가능하다면은 맞아요. 그렇게 해도 네. 문제가 없다면은 바꾸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죠. 체육계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좀 하겠다는 이야기로 들리고요. 그리고 김지연 민주당 의원은 야구협회 감사하고 나서 이제 경찰 수사 의뢰했다고 했는데 본인이 이제 경찰서에 확인했을 때는 조사돼서 들어온 게 없었다고 해요. 이게 이제 시의회 할 때가 아마 이제 1월 말쯤이었으니까 지금은 뭐 들어왔을지 모르겠죠. 이 당시 답변할 때는 언론에는 보도가 그렇게 나갔는데 정작 경찰에는 접수된 게 없다. 네네. 이게 뭐 말만 하고 그러면 안 하는 거냐 뭐 이런 얘기가 있고 그러면서 이제 시립교향악단 아까 그 사례랑 비교를 하면서 문화도시와 야구협회는 표적 감사라는 논란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게 온도차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네. 이런 점을 전반적으로 좀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감사 관련해서는 뭐 시끄럽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해야 되는데 어느 시정이나 사실 감사는 말이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막 네네. 불공정 논란, 뭐 표적 논란, 뭐 정치적 논란 다 있는 상황인데 원주시 정부 지금 시정은 좀 그걸 세련되게 하지 못하고 오해를 계속 낳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잘해도 오해를 살 수가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네. 뭐 그냥 뭐 그런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오해를 감출 생각이 없는 네, 것처럼 네.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의원들이 좀 우려를 표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거 지난번에 또 논란됐던 거 그림책 페스티벌 작년에 1억 4,200만 원 들여서 조형물 제작해놓고 행사 끝나고 한 달 만에 뭐 저작권을 이유로 폐기하기로 해서 논란이 됐었잖아요. 그렇죠. 손준기 의원이 이제 관련 질의를 했는데 이게 좀 그래. 강지원 문화교통국장이 이렇게 답변을 해요. 폐기 자체도 실질적으로 그 팀장이 본인이 인터뷰는 그렇게 폐기한다고 얘기는 했는데, 내부적으로 방침이 폐기로 정해진 바도 사실 없는 상태에서 인터뷰를 그렇게 한 것으로 저는 확인했습니다. 담당 팀장 핑계를 대요. 그러니까 이게 폐기로 정해진 게 아니었는데 네네. 팀장이 너무 좀 성급하게 한 거 아니냐. 약간 요렇게 이제 답변한 건데 약간 책임지우기 아닙니까 이거? 부하 참. 직원한테? 최근에 이런 다양한 뭐 언론 대응이나 이런 것들을 또 축구에게서도 보는데 그러니까 약간 우리 클린스만 그러니까요. 몽규 뭐 네. 생각이 나는 그런
화법이다라고 네네. 볼 수가 있는 걸까요? 어떤 이게 책임자로서 굳이 안 해야 되는 방식의 대응이 아니었나 이 답변은. 그렇죠. 공개석상에서 네. 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답변이 아닌가 맞아요. 싶네요. 네. 내부에서 조율이 안 된다는 것을 그냥 여실히 드러내는 거 아닙니까? 국장이. 그렇죠. 이런 거는 설령 직날 담당 팀장이 그랬더라도 좀 감싸주는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았을까 하는 맞아요. 아쉬움은 있습니다. 네. 뭐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다. 내부 커뮤니케이션에 다소간 뭐 이렇게 조금 그런 조율이 필요했다. 근데 담당 팀장 이렇게 콕 집어서 인터뷰를 그렇게 했다. 뭐 이렇게 해버리면 조금 그래요. 내가 볼 때는. 근데 이제 손준기현은 이미 예산을 세울 때 폐기 예산까지 잡아 놓았는데 맞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팀장 입장에서는 폐기 예산으로 잡혀 있으니까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느냐 이제 지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김지현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예산 말한 것처럼 예산에 이미 다 나와 있는데 강지원 국장이 그렇게 답변을 해버리면은 손준기 의원이 마치 잘못한 것처럼 비춰질 수가 있다 시민들에게는. 그래서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이제 강지원 국장 같은 경우는 폐기라는 부분들이 이거를 뭐 완전히 불태워서 없애는 수준까지로 폐기를 볼 것이냐, 아니면 현장 설치를 해놓은 거에서 뜯어서 이동 설치한 것을 폐기로 볼 것이냐, 그리고 단지 뜯어서 이동 설치한 것을 폐기로 본다면 이동 설치를 했는데 어떻게 폐기해요? 아니, 재설치죠. 뜯어서 이동해서 네. 지금 뭐 말씀하신 뭐 치아예술관 뒤편인지 어딘지 뭐 이렇게 해놓은 거를 폐기로 볼 것이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조형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발주자가 원하는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걸 폐기로 볼 것이냐, 제가 뭐 그것까지는 솔직히 고민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폐기라는 것은 여러 가지 정의가 가능하다라는 식의 답변을 하는데 그러면은 만약에 재활용을 하더라도 어떻게 보기에는 또 폐기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니. 난 이 답변이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 재활용도 폐기일 수 있다. 이 무슨 말일까요? 이런 느낌의 답변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네, 김지현 의원도 당연히. 아니 만약에 이동 설치한다면 그건 재설치지 그게 어떻게 폐기냐. 그쵸. 라고 네. 이제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뭐 그 예산상에 그렇게 명기돼 있겠죠. 향후 뭐 추 다른 곳에서 활용하기 위한 뭐 설치 비용 뭐 그렇죠. 네. 이전 비용, 그러니까 그쵸. 철거 후 이전 비용 뭐 이렇게 하지 폐기로 이렇게 적혀 있으면 이건 누가 보더라도 뜯어서 앞으로 안 쓰겠다 이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이게 해석의 여지가 있는 건가요? 아니 나는 잘 이해가 안 돼. 저는 이거 폐기라는 단어에서는 이게 해석의 여지가 있으면 네. 상당히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맞아요. 이거는 만약에 실제로 그렇다면 고쳐야 되는 문제입니다. 아니 이건 일상생활에도 그렇게 해석될 여지는 거의 없고 그러니까 시민들이 상식적으로 네. 봐서 행정에서 특히 행정은 이런 모호한 용어를 별로 그렇게까지 좋아하진 않잖아요. 좋아하지 않고 우리 강지원 국장님도 좋아하지 않을 텐데 네네. 그런 용어를 여기선 그런 답변을 하셔서 좀 의아했습니다. 하여간 강지원 국장은 이제 동화마을 수목원에 이제 재설치를 고려하고 있다. 뭐 저작권 문제는 지금 협의 문의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영국에 아마 작가가 있다고 그러죠. 원작자가. 하여간 그래서 재설치를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답했는데 김지현 의원은 그것도 이제 언론 인터뷰가 나가니까 그 이후에 이게 나온 거 아니냐. 지적을 했는데 뭐 강지원 국장은 그건 아니다 원래도 검토하고 있었다 뭐 이렇게 하면서 공방이 막 이제 치열하게 오갔습니다. 이제 비슷한 내용을 두고 그러면서 점점 이제 답변이 좀 답답하니까 이제 회의장이 과열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급기야 이런 상황까지 벌어집니다. 그 팀장님들이나 공무원들이 인터뷰를 잘해야 된다.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아니 그 팀장이 계획을 잡은 게 아니잖아요. 그 예산을 집행한 의원님 한숨 쉬지 마세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데. 예. 이렇게 이제 김지현 의원이 네. 반응을 하는데 이게 아마 질의 도중에 맞은편에 제가 듣기로는 이제 황정순 국민의힘 의원이 좀 한숨을 쉰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의원이 한창 질의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네네. 맞은편에 있는 의원이 막 한숨을 쉬고 이러면은 좀 맥도 빠지고 기분이 좀 그럼요. 좋지 않았나 네. 봅니다. 네, 그래서 아마 김지현 그러니까 의원이 마치 얘기한 약간 것 같은데. 이 상황을 자기가 이렇게 만든 것처럼 약간 느껴지잖아요. 또. 그러니까 네. 얘기가 길어지는 게. 네. 그렇죠. 뭐 그렇게 느낄 왜 수도 이렇게 있죠. 왜 이렇게 말을 길게 해? 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으니까. 뭐 그럴 수도 네. 있고 뭐 모릅니다. 왜 한숨을 쉬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김지현 의원은 뭐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다. 네네. 김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이제 유호연 위원장이 당황한 표정이 아주 역력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김지현 의원을 자제를 시킵니다. 막. 잠시만요. 제가 말씀 한마디. 서로 뭐 감정적으로 지금 회의하지 마시고요. 지금 회의는 업무 보고에 맞게 성향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김재현 의원님께서는 지금 언론 얘기하시고 여러 감정이 섞으시는 것 같은데 좀 자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자해야 되는 거예요, 위원장님? 지금 좀 감정이 격하시고. 그러니까 의원이 발의할 때 옆에서 얘기 좀 하지 말아주세요. 예. 저도 안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의원들끼리 이렇게 회의장에서 막 약간 좀 갈등하는 모습. 뭐 사실 드뭅니다. 한 몇 번 보긴 했어요. 특히 유호연 위원장은 뭐 익숙하실 수도 있죠. 본인도 여러 번 겪어봤기 때문에. 약간 오랜만에 문두위에서 또 의원들끼리 약간 이렇게 감정적인 좀 다툼을 하는 모습을 좀 보게 됐다. 보기 드문 장면이 좀 나왔습니다.
그림책 관련해서는 이거 조형물 관련해서는 손준기 의원이 또 질의를 한 게 이게 11월 27일에 이제 입찰과 동시에 착수계를 내서 11월 28일부터 12월 1일까지 이제 조형물, 조명 이런 걸 만들어서 12월 2일에 이제 설치가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엄청 큰 조형물이었잖아요. 벽에 붙어 있었던 맞아요. 게. 네. 근데 이걸 며칠 만에 이렇게 뚝딱뚝딱 입찰과 동시에 이렇게 만드는 게 과연 가능하냐? 뭔가 이거 수상하다.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참 그런. 미리 만들어 놓은 건 아닐 텐데 말이죠. 네. 어떻게 이렇게 뚝딱 아니면 만들 수가 뭐 있었을까요? 모듈을 갖고 있었던 거일지. 그냥 한 번에 이게 주문만 들어오면 뚝딱 한 번에 만들 수 네. 있는. 아니면 뭐 원화에 그걸 저작권을 갖고 있어서 제작한 것도 아닐 텐데. 대단한 뭐 포드식 거의 생산 기법이다라고 네네. 볼 수 있는 건데요. 강지원 국장을 일단 확인해 보겠다고 답변을 하긴 했습니다. 손준기 의원 어쨌든 이제 원래 그림책 페스티벌이 3억 원이었는데 예산이 이제 작년에 2억으로 줄었죠. 그러면 더 짜임새 있는 행사를 만들었어야 하는데 조형물로 이렇게 1억 4천만 원을 태우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재작년에는 8천 명이 왔었는데 그림책 페스티벌. 작년에는 목표를 4,500으로 잡았거든요. 4,500명으로. 근데 네네. 그마저도 안 왔다. 지적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게 뭐 돈은 돈대로 쓰고 이 성과는 성과대로 못 내고 그런 거 아니냐라고 좀 지적을 했습니다. 네네. 그 다음에 주차장 얘기 또 나왔는데 백간공원에 이제 주차장 지으려고 추진 중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이제 주민 반대 의견도 있고 과연 여기에 주차장을 짓는다고 해서 어떤 이익이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이제 손준기 민주당 의원은 반대 의견을 나타냈는데 만약에 이제 거기에 이제 주차장이 부족하다 뭐라고 생각하는 뭐 상인들이 있거나 그렇다면은 사실 그 사람들은 그걸 알고 들어간 거다. 그러니까 그 돈을 주고 들어간 게 네네. 그 상권에 그 임대료가 형성돼 있는 거는 이미 그 주차의 불편이나 이런 걸 다 감안해서 시장 가격이 형성돼 있고 어느 정도 좀 그런 부분이 있죠. 그렇게 해서 들어간 건데 굳이 어떻게든 주민 반대도 일부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주차장을 또 만들어주고 이럴 필요가 있느냐. 어차피 거기 또 상권이 잘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이야기를 또 한 거고요. 그런 논리로. 그러면서 이제 원일로 노상 주차장 있잖아요. 여기. 네네. 새로 생긴. 네. 여기 뭐 유료화됐어요, 근데? 뭐 질문이 유료화됐다고 그러던데? 아직까지 근데 저는 안 가보셨죠? 거기 이용해보니까 계속 지나만 다녀가지고 그죠. 잘 이용은 안 해봤죠. 네. 뭐 유료화됐다는 뭐 얘기가 있는 것 같던데? 그래서 그런지 요 근래 조금 주차 안 해요? 그러니까 비어져 있는 아, 것들이 그래요? 좀 있는 것 같아서 무료일 땐 하는데 유료일 땐 안 한다 뭐 이런 건가?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건지 아니면 시기상 뭐 제가 갔을 때 좀 비어져 보였던 건지. 녹음 끝나고 한번 가보든가 아니면 여러분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네네. 같고요. 이 노상수장이 시에서는 만족도가 높다고 자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정작 거기 있는 일부 상인분들은 주차하거나 또 주차 이제 끝나고 나갈 때 좀 위험하다 이게. 이거는 우려가 이미 제기됐던 맞아요. 거잖아요. 네. 그게 실제로도 그렇다는 의견도 있다. 그래서 하여간 주차장을 만들 때 주민 의견 수렴이 참 중요하다 이런 걸 강조를 했는데 이런 이제 질의를 하니까 최인수 교통행정과장이 이렇게 답변을 해요. 저희가 또 추진하는 거는 주차장을 조성함으로 인해서 그 인근 주민들의 상권 확보라든가 소득의 증대 그리고 이제 원주 같은 경우 이제 중소도시에서는 네. 상권이 금방금방 바뀔 수가 있습니다. 또 네. 역세권이 형성이 되면 그쪽으로 상권이 바뀔 수도 있고 지금 현재의 상황만 보지 말고 앞으로 상권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지금 주차장을 조성하지 않으면 한마디로 이제 상권 같은 경우는 이제 언제쯤 바뀔 수가 있으니까 네네. 지금 주차장을 조성해서 뭔가 이게 상권이 바뀌지 않도록 뭐 막아야 된다 약간 이런 뉘앙스로 들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손준기 의원이 바로 네. 그거를 지적을 합니다. 과장님 말씀은 만약에 상권이 이동을 해서 딴 데로 빠지면 네. 기껏 주차장을 조성해 놓으면 텅텅 빈다는 얘기네요. 그랬더니 다시 이제 최인수 과장은 그런 부분을 예방하거나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미연에 뭐 상권이 계속 이동을 하는데 봉화산 택지에서 뭐 예를 들어 역세권으로 다 옮겨가고 그런다고 하면은 주차장 키껏 만들어가지고 텅텅 비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뭐 다 옮겨간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런 불행한 일이 발생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점을 불행한 방지해서 주차장 그러니까 미연에 필요하다. 방지한다기보다 미래지향적으로 예. 상권이 옮겨간다고 하면 그러면은 조금 고려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상권이 이동하는 거는 시장 흐름에 따라서 뭐 자연스러운 거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원주 같은 맞아요. 도시에서는 네. 신도심이 개발되면 신도심으로 상권이 가는 거고. 그리고 원주 또 택지를 계속 개발했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굳이 막기 위해서 그러면 주차장을 지어야 되냐가 일단 첫째 의문입니다. 씨가 나서서 굳이 그렇게 해야 되냐. 아니 그리고 그 인과가 성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택지 개발은 개발인데. 주차장을 짓는다고 과연 그 상권이 이동을 안 하겠느냐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도심에 아무리 주차장을 짓는다고 한들 신도심으로 가는 사람을
막진 못할 겁니다. 신도심이 그 주차장을 넘어서는 훨씬 큰 매력이 있는 거기 때문에 네네. 어쩔 수 없. 그건 도시개발을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 주차장 몇 개 짓는다고 이게 뭐 상권이들 막고 이럴 수가 없는 건데 저는 이제 최인수 과장의 이런 답변은 좀 의아하다. 왜 시가 나서서 굳이 그걸 막으려고 하는지도 모르겠고 막아지는지도 일단은 의문이고. 그러니까 뭐 설사 정말 이런 의도라면은 택지 개발하는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막고 그냥 그거 하지 않고 원도심에서 더 쾌적하게 그러니까 원도심으로 비유를 한다면은 원도심에서 더 쾌적하게 누릴 수 있게 그 예산만큼의 뭐 주차 공간이나 주차 타워나 이런 데 예산을 쓰겠습니다라든지. 그건 쓰고 있잖아요, 근데. 근데 그렇구나. 그러니까 택시 개발을 아예 안 하고. 그러니까 안 하고? 안 하고. 아. 그러니까 그렇게 가야 그나마 이런 뭐 말들이 설득력이 있다라는 거죠. 주차장은 일관성 있어요. 네. 어디든지 다 짓고 있으니까. 그쵸. 그건 근데 일인데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냥 주차장을 짓겠다고 하니까. 내가 볼 때는 그거지. 그러니까 택지 개발의 일관성이 있어. 그러니까 이게 택지 개발로 이거는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주가 뭐 원창목 시정 때도 그랬지만은 여러 이제 신도심 확장을 엄청 많이 했잖아요. 뭐 네네. 기업 도시를 필두로 해서 뭐 혁신 도시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 그렇게 개발이 됐으면은 결국 구도심 원 이 공동화를 피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렇게 네. 상권이 이동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아마 여기 저 백강공원 쪽에 택지도 다른 데가 개발되면 또 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네. 그거를 억지로 막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택지 개발 과정에서 그걸 고려해야 되는 거지. 뭐 주차장으로 이걸 컨트롤할 수는 없는 거다라는 네네. 말씀을 거듭드리고 왜냐면 주차장이 워낙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이걸로 컨트롤할 생각을 하는 건 곤란한 거죠. 그리고 그 여기 백강원 쪽에 있는 택지에 사람들도 그걸 알아요. 여기 주차가 그렇게 원활하지 않다, 좀 부족하다. 알고도 잘 가잖아. 네, 그러니까 일부러 택시를 타고 가거나 그렇지. 아니면 같이 가거나 어. 아니면 조금 더 외곽 지역에 주차를 하거나 이런 방법을 선택한단 말이죠. 아니 그리고 이따가도 나오지만 어차피 술 많이 마시잖아요 여기서. 네네. 하나 택시 타고 들어가거나 뭐 다 이러고 가는데 뭐 그렇게 주차장을 지어줘야 되느냐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고. 장미공원 주차장 조성이 그래서 이어서 또 나왔어요 질의가. 장미공원 주차장 조성을 두고 이제 김지현 민주당원 같은 경우에는 장미공원 일대에 이제 상가가 여기도 이제 장미공원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에 따라 상단, 중단, 뭐 하단 뭐 이럴 거 아닙니까? 네네. 국빈관 쪽 한국관인가 지금? 국빈관? 한국관? 한국관? 뭐 이름이 갑자기 국빈관? 생각나. 근데 그쪽 라인의 상권하고 그 또 바깥쪽 건물 상권하고 또 다를 거 아닙니까? 이 그쵸. 상권의 이 네. 가격도 다르고 부도 다르고 이 부의 격차가 더 커질 수도 있다. 결국 주차장이 가까운 쪽의 상권이 더 부가 높아지고 임대료가 상승하고 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거기도 이 주차 라인은 다 있는데 어느 곳은 유료고 어느 곳은 또 유료가 아닌 곳들도 있어요. 그럼 그거에 따라서 네. 다르겠다 이 맞아요. 수익성이. 네.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부의 격차가 더 커지고 그 건물주, 상가주의 이익만 커질 가능성이 있고 거기에 세입자 부담은 커지는 거 아니냐, 네네. 안 좋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주차장 때문에. 그리고 이제 구도심 상권도 어쨌든 악영향이죠. 아까 저희가 지적한 것대로 신도심의 주차장이 좋아지면은 당연히 구도심을 더 안 가게 될 테니까. 그쵸. 이런 네. 문제들이 벌어지는 거다.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장미공원은 특히 그 장관을 이루는 경우가 있죠. 새벽 시간대. 택시 타려고 아주 긴 줄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택시가 줄이 너무 길어서 그 도로는 지나가지도 택시 못해요. 주차장이야. 택시 네. 주차장. 원주에서 가장 긴 주차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가장 긴 노상 주차장. 그런 상황. 그러니까 술을 마시는 상권이라 택시 이용자가 많은데 굳이 주차장을 만드는 게 이 상권의 특성을 과연 반영한 정책이냐. 왜냐면 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이것도 맞아요. 수십억 원 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맞는지 이제 의문을 지난번에도 아마 김재원 의원이 제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장은 뭐 매 시의회 때마다 지금 나오고 있는데 시의 이 정책 방향은 뭐 바뀔 기미가 잘 보이지가 않나서 네네. 안타깝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올라오는 것 같아요. 이런 맞아요. 것들이. 그리고 한번 부결돼도 계속 도전을 하니까 그쵸. 다음에 또 도전할 것 같습니다만. 그다음에 넘어가 봐서 우리 원주 영상 미디어 센터 저희가 위탁 업체 바뀌었다 뭐 얘기했고 그 뒤로 조금 이제 언해피한 그림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네네. 말씀을 드렸었는데 더구나 이런 일까지 벌어졌어요. 영상 미디어 센터 원래 문화예술과가 이제 맡고 있었는데 업무를 시정 홍보실로 이걸 옮겼어요. 담당 부서를. 담당 부서를. 네. 그래서 이제 이유로 든 게 기존의 영상 미디어 센터는 독립 영화 제작 또 상영 중심이었는데 이제 시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미디어 교육 또 이 미디어 교육으로 배운 걸 통해서 써먹을 수 있는 이런 사업을 더 활발하게 펼치고자 시정 홍보실로 이제 옮겼다고 하는데 이것도 이게 무슨 왜 말인지 모르겠어 난. 그 인과 결과가 안 맞죠? 이게 왜? 시정 원인과? 홍보실로 옮기면 이게 되나? 그니까요. 나는 잘 네. 모르겠고 그 나윤선 국민의힘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미 영상 미디어 센터에서 말씀했던 거를 잘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미디어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 이미 다 하고 있었잖아요, 사실. 맞아요. 이런 네. 걸로 성과도 많이 내고 있었고, 그래서 위탁업체 평가에서도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았었고, 그러니까 문화예술과에서 진행할 때도 이미 미디어 교육 뭐 이런 거 활용하는 거 다 잘 되고 있었는데 그런 이유로 시정홍보실로 옮기는 거는 좀 안 맞는 것 같다라는 지적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우려가 결국 그거잖아요. 시정홍보실로 옮기면서 시정홍보를 영상미디어센터에 맡기려는 거 아니냐, 그런 겁이 난다 그럴까봐 이런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왜냐면은 뭐 시정홍보실 같은 경우에는 예산도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되면서 네네. 민선 8기 들어서 굉장히 힘을 실어주고 있고, 또 시정홍보실장도 개방형 직위로 사상 최초로 뽑았잖아요. 맞아요. 어공을 데려왔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굉장히 무게를 실어주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시에서 보통 시정 홍보실에 무게를 실어준다는 거는 결국에는 하여간 시정 홍보를 잘해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간단한 네. 논리게. 근데 영상미디어센터를 하필 이런 시정 홍보실로 옮겼다? 당연히 이거는 우리가 의구심을 좀 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미 네네. 문화예술과에서 잘하고 있었는데 왜 굳이? 아니 시민들이 체감하고 미디어 교육으로 배운 걸 시정 홍보를 하면서 쓰라고 하는 목적은 아닐 거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네. 시정 홍보실도 아니라고 해요. 그런 목적 절대 아니다. 근데 이미 옮긴 것 자체가 우리는 좀 의아한 거고, 뚜렷한 솔직히 이유를 내놓지는 못하고 있는 거죠. 그쵸. 네. 위탁업체 바뀐 게 사실 지금 가장 큰 많은 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인 거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해왔던 미디어센터 가지고 뭐 이런 이유로 옮기는 거는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 궁금하네요. 뭐 최미호 민주당 의원도 비슷한 의견을 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청년 지원 센터. 작년에 뭐 이거 부결돼가지고 네네. 예결위에서 저희가 한번 다루기도 했는데, 그때 이제 주차장이 뭐 협소하다, 무실동에 하려고 했죠. 무실동에 하려고 그랬는데 주차장이 협소하고 교통이 혼잡하고 뭐 임차료가 너무 비싸다 뭐 이런 이유를 들어서 한번 나가리가 됐었고, 올해는 이제 공간을 좀 재검토해가지고 1차 추경 때 예산 편성을 이제 노린다고 하는데 진짜 오래 걸려요, 이 청년지원센터는. 맞아요. 청년 기본조례가 언제 만들어졌어요? 2019년에 만들어졌잖아요. 그때부터 뭐 이제 한다 했는데 지금 뭐 5년 다 돼가는데 지금 뭐 언제 짓고 그때 청년이었던 사람들 지금 다 청년 벗어났겠어 이러면은. 그때 40 됐겠어 40. 20대였던 것 같은데 제가 그러니까 앞자리수가 바뀌었겠어 다들. 이러면 안 된다 이겁니다. 권하는 민주당 의원은 뭐 청년 지원센터에 관심이 많은 의원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반박을 했던 게, 주차장이 협소한 건 어쨌든 청년들은, 특히 대학생들은 차가 없고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주차장을 고려하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다. 청년 지원센터를 얘기하는 맞아요. 게 차라리 네. 대중교통 접근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게 낫고, 그런 점에서 이제 다른 지자체는 이런 접근성이 좋은 곳에 있다. 그럼 결국 임대료가 비쌀 수밖에 없다. 네. 그런데 역세권 두는 바로 앞에 위치해 있는 것도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 네. 그런데 두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무실동에 둬야 하는 이거를 이제 청년들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도 무실동이 1위로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어디에 둬야 될지 조사했을 때 그런 이유가 있는 거다라고 이제 강조를 다시 한번 한 거죠. 모르겠습니다. 아마 무실동은 한번 부결됐기 때문에 딴 데로 옮길 것 같은데, 뭐 지난번 한번 나왔을 때는 그나마 단구동 네네. 정도? 네, 단구동은 뭐 그래도 접근성이 괜찮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청년센터도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이제 온라인 청년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들어가 보신 분들 들어가기도 힘듭니다. 이거 찾기 힘들어요. 이거 진짜 찾기 힘든데요. 홈페이지에서 진짜 꼭꼭 네. 숨어라 수준인데, 들어가더라도 이게 서비스 개선이 잘 안 되고 있다. 굉장히 뭐가 이렇게 둘러보기 싫게 생겼어, 솔직히. 난 솔직히 그래. 야, 이게 어떻게 보면은 참 관스럽다고 해야 할지. 관스럽게 만들었지. 뭐. 네. 이거 처음부터 그런 우려가 많았는데. 맞아요. 너무. 그러니까 이 온라인 청년 센터를 이렇게 할 때도 어필했던 게, 오프라인 공간이 없는 대신 그만큼 온라인 청년 센터에 접근할 수 있게끔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도 네. 난 안 믿었지. 그냥 오프라인 없으니까 온라인이라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이런 역시나. 이야기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네. 뭐 역시나 그렇게 되고 있는 거고요. 모바일은 더 힘듭니다. 하여간 뭐 들어가 보신 분 아실 거예요. 권아람 의원이 계속해서 이걸 지적을 한 건데, 특히 이제 작년에 끝난 사업들도 여전히 돼 있다는 거예요. 특히 법률 및 노무 상담 사업 이거 올해 끝났잖아요. 예산 배정 안 해줘가지고. 네네. 이게 아직도 청년 사업으로 소개가 돼 있다. 그러니까 뭐 업데이트가 안 됐다. 다른 거 뭐 UI도 당연히 그렇긴 한데 기본적인 이런 최신화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 업데이트는 그거라도 제대로 빨리빨리 해야죠. 이런 거 딱 보이면은 이거 알고 보니까 이거 내가 이거 괜찮은 사업인데 해서 신청하려고 했더니 올해 안 한대. 이러면은 이게 신뢰도가 확 떨어진 거죠. 행정에 대한. 다시는 안 들어가지. 그럴 수 있지. 그렇지. 아니, 그렇죠, 당연히. 그렇지. 이거 어렵게 들어갔는데 기껏 들어갔는데 이러면은 아니, 그러면은 나가지 이거. 여기서 올라오는 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계속 떨어지는 그런 거잖아요. 거야. 그래서 이게 지금 시범 운영할 때와 다를 바 없는 상태로 지적을 했고요. 디자인 개선이라든지 이런 걸 좀 해야 된다라고 권아람 의원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관에서 다 맡아서 하니까 이게 민간 위탁 안 하고 자기들이 자신 있다, 뭐 우리 공무원들도 MG라서 잘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할 때부터 불안했는데 지금 운영하는 거 봐도 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설사
내가 이렇게 만약에 온라인에 이런 관리가 잘 안 되더라도 그런 오프라인 공간이 있으면은 그럼 거기를 찾아가서라도 접할 수 있잖아요. 아, 그렇죠. 접근성이 네. 또 좋으면은. 근데 그거는 뭐 오프라인 공간은 계속 정보의 리뉴얼이 뭐 담당자가 있으니까 그때 말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런 건데 참 그러니까 둘 다 잘 안 된다는 거는 둘 다 안 되고 있는 게 문제이고. 애초에 나는 복지정책과 일도 많은데 이것까지 맡아서 하는 게 난 힘들 거라고 처음부터 그러니까요. 생각을 했잖아요. 네. 아, 그럼 뭐 우려한 대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요건 또 의미 있는 사업이 올해 새로 시행이 되는데 경계선 지능 청소년 지원 사업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9세부터 18세 청소년 중 경계선 지능 진단을 받았거나 진단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사전 검사, 지능 검사, 종합 심리 검사를 지원하고요. 또 학습도 지원을 하고요. 네네. 사회성 개선과 정서 지원 프로그램을 이제 운영한다고 합니다. 예산은 좀 적어 보이는데 1,800만 원 지원한다고 하더라고요. 여성가족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행 기관을 통해서 대상자로 자체 확인을 한 게 원주시에서 5명 내외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아니 요새 저 경계선 뭐 지능 이 관련해서 네. 말이 많은데 이거밖에 안 되나? 그니까요. 이런 얘기 나올 법하잖아요. 5명밖에 안 나온 게 물론 지금 많이 이슈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 본인이 이 경계선 지능에 해당된다라고도 그 인지도 하지 못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더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늦게 발견한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특히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했는데 말이 안 돼요. 근데 사실 5명 내외라는 게. 맞아요. 아무리 그래도 바로 네. 지적이 들어갔습니다. 작년 2월에 경계선 지능인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는 광문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주에만 4만 명이 넘는 걸로 추산이 되고 있는데 통계로 봤을 때 그러니까 원주 이게 아마 전국 통계를 원주의 인구로 아마 이제 환산을 해서 환산했을 하지 때. 않았을까 싶거든요. 원주에서 실태 조사를 한 적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성 가족과가 현실을 잘 모르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지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마 그 조례에 실태 조사 내용이 들어가 있을 텐데 안 하고 있는 모양이죠. 네네. 그리고 이제 이게 정책 자체도 좀 아쉬운 점이 있는 게 단순히 검사비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대부분 다 검사 비용 지원으로 돼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이미 경계선 지능 판정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좀 시책이 마련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너무 부족하다. 예산도 지금 1,800만밖에 안 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점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한 거고요. 나윤성 국민의 의원도 조례 자체가 지금 청소년 조례라 그래서 18세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 광문군 의원이 발의한 경계선 지능인 지원 조례에는 24세까지로 규정이 돼 있거든요. 네네. 그럼 18세랑 24세랑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데 굳이 뭐하러 청소년으로 한정을 했냐라면서 좀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맞아요. 이게 청소년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만 24세까지 보고 있는 경우도 많잖아요. 우리 네. 법에서는 아마 청소년을 24세까지로 보고 있지 않나요? 아마 그런 걸로 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네.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차라리 낫지 않았을까? 뭔가 이게 미성년자만 이렇게 대상으로 한 것이 조금은 아쉽죠. 자, 그다음에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해서 맨날 이제 얘기 나오잖아요. 해야 네네. 된다. 그래서 올해 지원 사업 프로그램 하나 이제 새로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혁신도시 공공기관 독서 동아리 운영. 이제 지역 작가와 같은 이제 인문학 전문가와 함께 2개의 공공기관을 격월로 찾아가는 이제 독서 동아리를 운영한다는 건데. 아, 이건 뭐 작가님이 가서 이제 운영을 해주는 그런가 봐요. 거겠죠. 네. 뭐 트레바리 같은 건가? 약간 축소판 약간 그런. 뭐 어떻게 할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더해서 이제 권아름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이디어를 하나 낸 게 공공기관에 이제 근무하는 이제 노동자의 이제 배우자분들이 아무래도 심심하실 거 아닙니까 이분들. 네네. 어떻게 보면 타지로 온 셈일 수도 있는 건데 대부분. 맞아요. 여기 원주 와가지고 적응하기도 좀 힘드실 수도 있고 뭔가 이렇게 내가 해볼 만한 게 없을까. 서울이나 이런 데는 사실 뭐 보러 갈 때 많잖아요. 뭐 예술의 전당 가도 되고. 그쵸. 가까운 곳이나 아니면 뭐 저기 뭐 문화 시설들이 원하면 막 대학로 가도 되고 뭐 이런 거 네네. 보러. 근데 원주는 뭐 어딜 가야 됩니까? 쉽지 않다. 그리고 모임들도 많잖아요. 그렇게 참여할 그렇죠. 수 있는. 커뮤니티도 많고. 네. 근데 원주는 그런 게 물론 원주도 그런 게 있지만 조그맣게는 막 이렇게 서울이나 이런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대도시에 비해서는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노동자의 배우자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이 독서 동아리를 확대 운영하면 어떻겠느냐라고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확실히 그게 좀 일리가 있는 게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의외로 원주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그림책 관련된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좀 많이 참여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들어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혁신도시 쪽에서 반응 좋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해서 원주에 대해서 알게 되고 아니면 거기서 만난 분들과 관계를 맺게 되고 그런 경우가 많다고 그래, 제일 해요. 중요한 거는 그런 걸 통해서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네네. 그러니까 우리 원주가 무슨 뭐 서울처럼 갑자기 무슨 예술의 전당을 짓고 뭐 대학로를 조성하고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따라갈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걸 네네. 따라갈 필요도 없는 거고. 우리 원주만이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우리 원주에 있는 사람, 이 정, 협동. 이걸 나눌 수 있는 어떤 커뮤니티. 이건 원주만 있는 거잖아요. 네네. 원주에만 있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쵸. 굳이 네. 형님은 여기에만 있는 거 아니니까. 서울에 조국인이 어딨어. 그렇기 때문에 원주에 우리가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 덕분에. 네네. 우리 청년들 원주에서 계속 남아서 이제 활동한 청년들 얘기 들어와도 사람 때문에 남는다. 이런 관계로 얘기 많아요. 관계 인해서. 때문에 남는다. 이렇게 관계를 맺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중요한데 책을 매개로 해서 이렇게 관계를 맺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저는 이 아이디어 참 좋다고 생각했는데 백연순 미리네 도서관장도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고 하면서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아이디어 아주 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뭐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아마 가족 동반 프로그램으로 확대 편성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예산이 좀 많이 좀 돼야겠죠. 그러면 맞아요. 예산 반영까지 잘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제가 요 독서 동아리 운영은 뭐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나오진 네. 않았지만 한 가지 걱정되는 거는 또 뭘까 걱정돼요. 사실 이런 모임은 결국 이렇게 책이 매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러니까 책을 열심히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데 너무 책을 내용을 읽고 그걸 너무 나눈다라는 부분에 너무 큰 강박을 안 가지셔도 되지 않을까. 그거 뭐 전문가분들이 사실 네네. 이미 독서 모임을 뭐 수십 번도 해보신 분들이 그쵸. 아실 텐데 네. 뭐그 정도는 우리 독서 모임 하면 뭐 책을 읽는 게 문제잖아. 책을 아무도 안 읽어 독서 모임 하면 우리가 뭐 좀 훈수 둘 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저희 그래서 좋잖아요. 아니 그래도 독서 모임인데 책을 아예 안 읽는 것도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아니지. 어쨌든 밸런스 있게 잘 하실 네네. 거라고 뭐 하면 뭐 도서관에서 하는 건데 그거부터 했습니까? 그럼요. 자, 그다음에 이제 세금 관련된 얘기. 세금? 세금. 그렇죠. 세금 중요합니다. 지방세 목표액이 올해 4,500억 원이라고요. 그리고 시세 목표액을 이제 2,674억 원으로 잡았다고요. 근데 이제 너무 높은 거 아니냐 이 목표액이 이런 지적이 나온 겁니다. 작년에는 지금보다 더 적은 목표액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목표 대비 11.8%를 못 채웠다고 해요. 시세 도비를 다 합쳐가지고. 근데 올해 목표액을 더 높게 잡아버리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목표 못 채워가지고 우리가 이제 목표를 세웠는데 이걸 못 채웠습니다. 본의 아니게 결국 세입이 줄어서 어쩔 수 없이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고 이제 광문근 민주당원이 이제 지적을 한 건데 일종의 빌드업이 돼버리는 거 아니냐. 의도는 그게 아니더라도 결과적으로 네네. 지방채 발행에 빌드업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하문희 세무과장은 이분이 지금 문화예술과장으로 갔는데 이 당시에는 세무과장이었죠. 하문희 세무과장은 작년에는 이제 재산세의 과표가 줄어서 세액이 줄어든 건데 이미 작년에 그 과표를 다 조정을 했고 세액 목표액을 올해 다 반영을 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문제 없다. 제가 뭐 세금은 잘 몰라서 그러니까요. 하여간 뭐 세무과장님이 이렇게 아무튼 설명하니까 문제 없다고 합니다. 세무과장님 네네. 설명으로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뭐 된다고 합니다. 크게 무리 없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이게 하나 우려되는 거는 지난번 COA 리뷰 때 저희 얘기했죠. 강지원 당시 기획예산과장이 지방채를 발행해야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한번 했잖아요. 이게 그거와 연결해서 생각해보면 이게 진짜 뭔가 묘한 빌드업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괜히 하는 의구심은 아니다. 진짜 지방채 발행하면 그것도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 아닙니까? 시 재정에 맞아요. 있어서는 네. 최후의 수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게 하나 좀 주목할 포인트였던 것 같아서 꼽아봤고요. 자 그리고 이제 원주시 정부가 저희 몰랐는데 도비 지원을 받아서 작년 7월부터 친환경 현수막을 이제 제작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아마 시에서 만드는 건 친환경으로 만든다 뭐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제작하고 있을까요 지금도? 그런 것 같은데요. 아마 작년 7월에 난다고 발표는 했어요. 네. 근데 이게 비용이 꽤 비싼가 봐요. 아무래도 이게 거의 1.5배, 1.7배 막 이렇게 가는 것 같던데 잉크가 뭐 특수고 막 이래가지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 그것도 아무래도 뭐 이렇게 빳빳한 것들 있잖아요. 플라스틱 재질로 된 거. 그런 거는 거의 못 쓰고 기본적으로 천으로 된 걸 써야 돼요. 분해가 잘 될 것 같은 느낌이네. 네. 거기에 말씀하셨던 잉크도 뭐 콩기름 활용한 잉크라든지 이런 걸 써야 돼가지고. 만들어 보셨어요? 잘하시는데? 한번 만들어 봤죠. 비싸요? 확실히 비싸요. 진짜 1.5배, 1.7배? 그 정도? 제가 찾았을 때는 한 2배 정도 됐었던 되게 것 비싸네.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것도 친환경 잉크로 하더라도 제작할 수 있는 그 폼들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제약이 더 많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그냥 지금은 그렇게 지금은 많이 늘어나고 있기는 한데 굉장히 저했을 때도 그렇게 다채롭진 않았어가지고 근데 저는 조금 더 디자인이 들어간 그 현수막 시안을 하고 싶었다고. 그럼 다양한 디자인을 만들기는 아직까지는 어려운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본으로 했을 때도 한 1.5배인데.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디자인적으로는 다 만들 수는 있는데 비용이 비싸진다? 맞아요. 네네. 친환경도 가능은 한데 네네. 결국은 비용 문제구나. 하여간 요거 관련해서 질의를 한 게 우리 원주시의회에서 사실상 녹색당의 포지션을 맡고 있는 김지현 민주당 의원이 또 이제 얘기를 한 게 우리 원주시에 지정 게시대 여러 개 설치돼 있잖아요. 네네. 이 지정 게시대 뭐 현수막 거는 것도 뭐 경쟁이 있겠죠 아마 이게 그쵸. 신청을 엄청 해서 뭐 이제 심하죠. 선별을 네. 해서 할 텐데
여기에 친환경 현수막을 우선 게시권을 주자. 친환경 현수막으로 제작했다. 그러면 먼저 거십시오. 인센티브를 주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어쨌든 뭐 형평성 문제가 일단 있을 수 있죠. 친환경이란 이유만으로 먼저 줄 수가 있는 거냐. 일단 첫째 그거 하나 있고 두 번째 이제 비용 문제가 아무래도 있겠죠. 비싼데 굳이 누가 하겠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건데 근데 어쨌든 지금 기후 위기라든지 아리백이 강조되는 시대인 만큼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원주시가 망설이지 말고 앞서 나가야 되지 않겠냐. 뭐 관련 조례도 필요하다면 만들고 뭐 이래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서. 그러니까 이게 뭐 그런 상업적인 게시글이 쭉 올라가는 큰 그 현수막 게시대가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1단짜리로 된 게시대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을 잘 구분해서 만약에 이런 조금 더 뭐 공익적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시가 정말 지정할 수 있는 곳 몇 군데를 시범 사업으로라도 이렇게 친환경에 우선권을 주는 친환경 현수막에 그런 것들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아니 근데 현수막이 대부분 뭐 부동산 아니면 정치인 아닙니까? 이거를 의무적으로 다 친환경을 만들도록만 해도 상당 부분 절감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 환경에 있어서 뭐 그런 그리고 생각도 들어요. 그런 현수막들은 매번 바뀌잖아요. 그러니까요. 자주 바꾸잖아. 맨날. 그러니까 좀 신중하게 만드시라고. 네, 농담해봤고요. 이 친환경 현수막이 앞으로 또 뭐 생산력이 발전을 해가지고 또 비용도 좀 낮아지고 이러면 좋겠다는 생각이 점점 듭니다. 많이 낮아진다고는 하니까. 어쨌든 이게 확대되면 좋은 거잖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시위에서는 의원 연구단체가 이제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의원 연구단체라는 건 하여간 의원님들 연구하겠다고 만든 단체인데요. 소속 상임위와 관계없이 시정 의정 발전을 위해서 관심 있는 분야에 이제 연구하고자 연구단체를 구성해서 정책 개발 뭐 의원 입법 활성화를 이제 도모하는 취지인데 5명 이상이 이제 모이면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의원이 2개 이상 연구단체에는 2개까지는 중복 참여가 가능합니다. 최대 2개까지. 그래서 세미나도 열고요. 뭐 토론회, 연구 용역, 자료 수집 활동 이런 게 가능한데 뭐 자료 수집 활동 뭐 견학 다니는 거죠. 선진지 견학. 선진지 견학 뭐 다른 쪽 다니는 거죠. 우리 흔히 말하는. 네. 그래서 관련 연구 활동비를 또 우리 세금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들어진 거 제가 그냥 제목만 말씀드릴게요. 뭐 아직 활동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제목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이거 보면은. 먼저 민주당 김혁성 의원은 원주시의회 아동친화 연구회를 만들겠다고 했고요. 이 결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손준기 민주당 의원은 원주시 사회적 경제기업 활성화 연구회를 만들었고 이병규 국민의힘 의원은 원주시 전통시장 활성화 연구회를 만들었고 조용석 국민의힘 의원은 전통시장 상생과 혁신 연구를 만들었는데 이 2개 차이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게요. 앞에 이병규 의원이 하는 거와 원용대 의원은 바른주차 활성화를 위한 연구회를 만들었고요. 안정민 의원은 원주시 유니버설 디자인 연구회를 만들었는데 뭐 안정민 민주당 의원은 뭐 유니버설 전도사로 불리기 때문에 유니버설 디자인 역시 만들었습니다. 나윤성 국민의힘 의원은 원주시 K컬처 연구를 만들었는데 나 이게 제일 궁금해. 그러니까 과연 뭘까? K컬처. 원주시와 근데 이게 폭이 너무 넓어. K컬처라 하면은 다 들어가. 문화, 영화, 음악 뭐 다 들어가는 거잖아. 그렇죠. 네. 푸드도 들어가고 요즘에는 체육도 들어갈 수도 있고 예술 뭐 다 들어갈 수 있는 거라서 과연 어떻게 연구 결과 나올지 나중에 보고를 하거든요. 연구 결과를 한번 잘 지켜봐도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박한근 국민의힘 의원은 전통문화 계승 관광 연구회를 또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아마 원주에 있는 뭐 이제 다양한 전통문화에 관련한 뭐 그런 활동일 것 같고 하여간 이 활동은 이제 끝나면은 다 보고가 시의회에 이루어지거든요. 그때 누가 잘했나를 한번 논평해봐도 좋겠다. 이 연구회들만 모아서 생각이 듭니다. 이게 분명히 대충 하는데 나온다. 아니 근데 용역비만 빼먹고 막 이럴 수도 있다고. 저는 이렇게 많이 만들어졌을 때 더 막 각자 많은 수를 가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2개까지만 참여할 수 있다라는 거는 이렇게 많이 만들어지면은 이것도 인원이 다 아마 너무 많이 만들까봐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5명 이상 구성을 하고 2개 중복까지만 허용한다. 이렇게 해야 5명을 이제 채우는 것도 어쨌든 좀 제한을 둬야 되는 거잖아요. 좀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것도 난 많이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그래도 열심히 연구하시면 좋은 거죠. 맞아요. 결과까지 잘 나왔으면 좋겠고 여기까지 장면 꼽아봤고요. 주목할 조례. 조례는 저희가 2개씩 꼽아봤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너무 많이 말해서 목이 아파요. 2개씩 오늘 꼽아주세요. 분위기 전환이 좀 필요합니다. 어떤 거 가져오셨어요? 저는 첫 번째로는 원주시 마을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건 최미혁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한 조례입니다. 최미혁 의원. 아마 뭐 마을 신문이나 마을 유튜브 콘텐츠 이런 거 보신 적이 있을 많이 텐데 하잖아요. 뭐 도시재생 또 이제 마을 공동체 사업 이런 거 일환으로. 맞아요. 그런 마을 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주민들의 미디어 활용 능력을 높이고 주민 주도적인 마을 공동체 문화 확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 조례 안에는 마을 미디어의 목적, 정의, 운영 원칙, 지원 내용,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를 통해서 그러니까 마을 미디어를 제작하는 과정을 지원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제작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또 필요하잖아요. 이거 관련된 미디어 교육에 관한 것들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게 뭐 저기 언론을 또 전공을 했고 원주 맞아요. 영상미디어센터 공동체 라디오를 또 그쵸. 해서 이런 사업에 굉장히 환영을 하는 입장이고 더 네네. 확대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을 신문을 만들고 마을 뭔가 라디오를 하는 게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그렇게 하면서 사실 내 지역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네네. 또 사람에 대한 관심을 또 높일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어떤 분들은 자기들끼리 그냥 신문 만들고 뭐 방송 듣고 이러는 거 아니야? 그럴 수 있는데 자기들끼리라도 그렇게 하는 게 나는 하나의 커뮤니티 형성에서는 도움이 된다고 그쵸. 생각해요. 그렇게라도 만들어진 커뮤니티가 있다는 게 네네. 아예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저는 그래서 이런 사업은 정말 풀뿌리로 마을 곳곳에 정말 뿌리를 박아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저희는 합니다. 풀뿌리 팟캐스트인 풀뿌리 것처럼. 팟캐스트. 네. 어차피 뭐 저희는 해당 안 될 것 같은데 이 중에 아쉽네. 아무튼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거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뭐 지금 원주에서도 그러니까 곳곳에선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도시재생 측면에서도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이거 신청해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기도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원주 투데이도 그 마을 신문 콘테스트라 그래서 3년째 지금 계속 하고 있대요. 원주투데이가 관심 많잖아요. 네네. 마을신문 올리기도 하고 홈페이지에. 맞아요. 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어쨌든 우리 지역에서 계속 이런 마을 미디어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또 시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게 의미 있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좀 이 조례를 꼽아봤습니다. 네. 근데 뭐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예산이 붙을라나? 결국에는. 그러니까요. 우리가 저번에 손준기 뭐 김지원도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조례가 만들어지더라도 거기에 걸맞는 이제 예산이 붙어줘야 되는데 과연 우리 시정이 지금 마을 미디어나 마을 어떤 이 신문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네네. 또 한번 또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 다음은요. 네, 원주시 반려식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건 심영미 의원이 발의한 조례이고요. 국민의힘 심영미 의원. 네. 지금 반려식물을 키우는 가구 수가 계속 늘고 있다고 해요. 뭐 미디어에서도 반려식물이라는 키워드가 계속 나오기도 우리 하죠. 주비로드 나오는 이제 주비 씨도 반려식물 키운다고 인스타 스토리에 종종 올리시던데. 맞아요. 많이 키우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가구 수도 늘고 그에 따라서 이렇게 반려식물 처음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는 무슨 식물에 반려식물이라는 단어를 붙여. 그건 또 뭐 냉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네네. 근데 이게 점점 더 보편화되고 있죠. 네, 인식도 변화하고 또 이런 관련된 수요도 조금 늘어나고 있는 만큼 뭐 이를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하는데요. 이 조례는 반려식물에 대한 목적 그리고 반려식물이 뭔지 정의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반려식물 활성화, 반려식물 산업의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네. 그냥 뭐 어쨌든 반려식물을 좀 산업적으로 잘 키워보겠다 뭐 이런 네네. 조례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반려식물 그냥 키우세요? 있어요. 있어요? 이거 없다고 하고서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뭐야 벌써 잊혀지고 있어. 뭐 키우세요? 근데 이끼 종류를 키우는데. 이끼는 좀 키우기 쉬운 건가요? 맞아요. 제가 정말로 어. 관리가 천연 약간 제습기, 가습기 역할을 하는 거라서 따로 물을 거의 안 줘도 돼요. 알아서 잘 네. 자라는구나. 1년에 한 번 정도 줄까 말까 어. 할 정도로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딱 맞거든요. 음. 왜냐면은 그 전에도 몇 번을 키워봤는데 이게 한 번 정말 끔찍했던 일이 뭐 있었냐면은 화분을 선물을 주셔서 베란다에서 키웠는데 이게 뭐 습하고 이런데 관리를 잘 안 해주니까 어느 날 갑자기 집에 파리가 한두 마리씩 생기는 거예요. 아 그래요? 큰 파리가. 어. 그래서 아니 이 파리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 뭐 하수구에서 뭐 문제가 생겼나 하고지고 베란다로 가서 하나씩 살펴봤는데 거기 그 화분에 알을 깐 거예요. 진짜? 파리가. 거기가 최적의 장소가 될 수가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엄청 그거 세탁기 바로 옆에 있고 막 이래가지고 정말 최적의 공간이었나 봐요. 그럼 바로 옆에 파리 지옥을 하나 더 키우시면은 안 되나요? 황급히 놀라서 그때 막 이렇게 어. 포장해가 쓰레기 봉지 버려가지고 했던 기억이 있어서 그래서
반려식물은 그렇게 반려식물은 자생할 수 있는 이끼가 딱이야. 네, 저 같은 경우는 선인장도 못 키울 사람이라서 어려울 것 같고 맞아요. 저희 본가는 참 많이 키우시던데. 하여간 뭐 가구가 많습니다. 이 반려식물 키우고. 네네. 네. 네, 이 조례 이제 심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흥미로운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네. 사건까지. 네. 그 문정환 민주당 의원이 이 관련돼서 이런 질의를 해요. 그러니까 화해산업 육성이나 지원에 관한 조례와의 관계성들을 좀 질의했던 건데요. 그러니까 화해산업 육성이나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네네. 반려식물 조례가 또 하나 만들어지는 거는 중복 아니냐 뭐 이런 뉘앙스인 거죠? 맞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런 도에는 이런 그 관련된 조례가 있고, 이게 도해 조례고. 네, 화해산업은. 원주에 화해산업 관련된 이런 조례가 있냐 이렇게 질의를 하니까 아직 원주시에는 없다. 그러니까 문정환 의원은 이게 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거는 어쨌든 화해산업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그러면은 굳이 어떻게 보면 하위의 내용을 담고 있는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뭐 화해산업 단지 그 관련된 조례를 만들어서 그 내용을 담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질의를 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원주시가 지금 순서가 화해 먼저 만들고 뭐 반려식물이 들어가든 아니면 네네. 화해 안에다가 반려식물 내용도 다 넣든 뭐 네네. 그렇게 하는 게 좋을 텐데 너무 협소한 조례부터 먼저 만드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 이제 질의였던 거고. 맞아요. 네. 그런 질의에 이제 김미영 농업기술과장은 그 화해 산업은 농업인들의 소득과 관련된 이렇게 내용이 아마 담겨 있을 거고 주로 이제 뭐 농가 쪽 얘기잖아요. 네네. 그쪽에 담당하고 있을 거고. 그리고 아무래도 조금 더 대규모의 이런 산업들이나 그렇죠. 이런 것들이 주로 담기고 반려식물은 시민의 정서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뭐 동물 산업과 동물 권은 또 다른 거니까. 그쵸. 뭐 보더라도 네. 뭐 그런 관점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결이 다르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근데 조례 자체가 반려식물 산업 육성이라서 난 맞지 않나? 산업으로 봐도 되는 거 아닌가? 나 이 분야를 잘 모르겠어서. 그러니까 이게 정말 반려식물을 키우는 사람을 위한 조례인 건지 반려식물 산업을 정말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조례인지는 뭐 아직까지는 불분명하지 네.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근데 여기 합니다. 조례 내용을 살펴보면 그런 것들이 되게 구체적으로 좀 적혀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런 거기에 보면 타 지자체 입법 선례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서울시 조례가 돼 있는데 서울시 조례는 뭐 기본 계획 수립이라든지 실태 조사라든지 전문 인력 양성 이런 그러니까 되게 구체적인 내용들이 좀 더 담겨 이건 있는데 진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네네. 근데 원주시 조례는 이런 내용들은 다 빠져 있어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추측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이게 또 이게 갖다 붙이는 게 많아지는 거죠. 이게 산업이 아니라 뭐 이제 반려식물은 이제 시민의 삶이나 정서를 위해서 하는 거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고, 맞아요. 또 다르게 네. 해석할 수도 있는 거고. 네네.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사실 이렇게 입법 선례를 통해서 이제 가져오려면 좀 다 가져오시면 좋을 텐데 항상 꼭 뭔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왜 빠졌을지 덜어내고 가져오시는 경우가 네. 있어서 조금 아쉬울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가져온 조례인데. 저는 원주시장이 제출한 원주시청 직장운동 경기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를 꼽았는데 한마디로 장애인 태권도 실업팀을 이제 새로 창단을 하는 거예요. 네네. 이게 연간 운영비가 5억 8천만 원인데 지도자 1명과 선수 최대 5명 규모로 이제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장애인 태권도 팀은 지금 충남도청 그리고 김포시청 2개 팀만 있다고 해요. 그래서 비장애인 태권도 팀도 없는데 지금 원주는 이런 상황에서 장애인 태권도 팀을 뭐 먼저 창단한다면 의미 있는 일이라고 어떻게 보면 볼 수도 있는 건데 그쵸? 원주가 네. 또 태권도 또 강국이 아니라 뭐 강한 도시 아닙니까? 네네. 네. 기반이 있죠. 기반이 어떻게 많죠. 보면은. 뭐 평원중부터 해가지고 맞아요. 언뜻 보면은 그래서 좋아 보이는데 사실 이게 이제 내막을 보면은 좀 수상한 점이 있다라는 지적이 계속 나왔던 거죠. 정말로 장애인 태권도 육성을 위해서 이걸 하는 게 아니라 특정 인물을 내정해서 지도자로 선임하기 위한 목적, 그러니까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이걸 만드는 게 아니라는 의혹을 야당 의원들이 일전에 제기한 바 있습니다. 네네. 재작년 지방선거 당시 원광수 시장 캠프에 참여한 모 인사의 제안서를 바탕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데 이 인사가 사실 9년 전에 평원중에서 교사로 일하다가 학부형에게 불법 찬조금을 받고 제자를 폭행해서 강원도 체육회에서 면직 처분을 받을 뻔하다가 받기 전에 본인이 사직을 해서 이제 처분 안 내려진. 처분 안 내려진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작성한 지금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게 지금 야당 의원들이 제기하는 의혹의 골자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원주시 태권도협회와 장애인 태권도협회 모두 부정적인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이 장애인 태권도 팀 창단에. 그런 데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같은 의혹을 기반으로 손준기 민주당 의원은
원주에 지금 등록된 장애인 태권도 선수가 사실상 없다. 그리고 시에서 파악하기로도 지금 1명 정도밖에 없다. 이분이 등록된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뭐 이게 네. 훈련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거의 없는 상황에서 과연 선수 수급이 가능하겠냐고 이제 지적을 했는데 강지원 문화교통국장은 육성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갖고 원주 막 이렇게 안에서 할 필요는 없고 데려올 수도 있는 거고 육성을 하면 되는 거 아니냐 했는데 거의 반도체에서 본 약간 우리 내용 같은데요. 육성형이야. 우리 유망주를 키운다 이거야. 육성형으로 간다. 근데 이것도 참 의아한 게 장애인 태권도 관련 인프라는 또 춘천에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춘천이 태권도 도시로 이제 자기들이 브랜드를 하고 있잖아요. 그쵸. 세계 네. 태권도 본부도 막 유치하려고 하고. 그래서 뭐 이렇게 대회도 열고 뭐 축제도 열고 그랬었잖아요. 다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상황인데 정작 원주는 일단 인프라가 없고 그럼 앞으로 인프라를 할 거냐 그런 계획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잘. 근데 어떻게 육성을 하겠다는 거냐. 그리고 원주에 있는 학교 중에서 장애인 태권도 운동부 육성을 희망하는 학교도 지금 조사해 보니까 사실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거든요. 그럼 이게 말과 달리 실질적으로 되는 게 있겠느냐라는 얘기인 거고 손준기 의원은 원주가 사실 장애인 이 체육 분야에서 잘하는 게 있대요. 제가 사실 뭔지는 정확히 모르는데 보치아, 배드민턴 이런 걸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원주가. 그래서 전국체전 뭐 도민체전에서 입상할 정도로 잘하는데 이런 데를 오히려 창단을 해가지고 뭐 육성을 하면은 이해가 되는데 여기는 아직 그 팀 없죠. 우리 장애인 태권도 장애인 실업팀이 지금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좀 의아하다. 왜 이런 데를 오히려 육성할 생각을 안 하고 전혀 기반이 전무하고 좀 뜬금없게 느껴지는 장애인 태권도 팀을 창단하겠다고 하는 건지. 그래서 태권도를 고집할 명분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강원도 체육회 관계자와 통화했을 때도 장애인 태권도 팀만 만든 게 아니라 아예 장애인 뭔가 체육팀을 실업팀을 아예 묶어서 뭐 역도 유도 이런 걸 다 넣어야 시너지가 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자기가 듣기도 했다. 추천을 듣기도 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손준기 의원은. 이어서 김지현 민주당 의원은 지도자를 선발할 때 이제 인사검증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이제 강원도 교육청에 징계 접수된 사항이 있는지를 좀 살펴서 그걸 좀 제출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강지원 국장은 지방공무원법상 결격 사유가 아닌 걸 받아서 제출하기는 어렵다. 뭐 개인정보 그런 것도 있을 테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니까 뭐 김지현 의원은 그럼 뭐 어떡하자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뭐 그것도 못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의구심만 이렇게 커져가는데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강지원 국장은 근데 시종일관 이 의원들의 질의에 들은 바가 없다. 뭐 이래서 어리둥절해. 왜 이렇게 부정적이지? 막 이렇게 어리둥절해하는 반응을 보이는데 저는 솔직히 이게 정말 몰라서 이러는 건지 아니면 알면서도 이러는 건지 조금 알 수 없다. 저는 조금 뭐 알지만 모른다. 정말 모를까. 이거 기사도 나오고 다 나왔던 그러니까요. 건데. 그리고 본인 소관 체육과에 있는 사업에서 아주 화제가 됐던 건데 지역사회에서 모를 리가 없을 텐데. 아니 그리고 요즘에는 특히 꼭 이런 결격 사유가 아니더라도 이런 이슈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다양한 체육 분야에서.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보는 흐름이잖아요. 맞아요. 이런 지도자 선임 과정에서. 그럼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뭐 진짜 불법 찬조금 받고 제자 폭행한 뭐 이런 사건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그건 정말 결격 사유인 거잖아요. 뭐 만약에 이제 뭐 실제 징계로 이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런 것도 어쨌든 의견을 청취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하거든요. 상식적으로 이랬던 분이 다시 지도자가 된다는 거를 얼마나 많은 시민이 납득할 수 있을까. 맞아요. 좀 의문은 있어서 이런 답변은 조금 아쉽다. 설령 법상 안 된다 하더라도 그래도 뭔가 좀 의견을 청취하고 좀 고려해 보겠다. 요 정도 답변을 해주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있고. 근데 뭐 결과적으로 어쨌든 앞으로 태권도협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지도자 선임도 좀 디테일하게 이제 챙기기를 좀 주문하는 것으로 의원들이 조례 개정안 통과를 해서요. 장애인 태권도 팀은 어쨌든 창단이 될 것 같습니다. 연간 5억 8천만 원을 드리는 이 사업. 네. 이거 확실히 또 뒤에 운영을 조금 더 살펴봐야겠네요. 운영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의원들이 의구심을 표하는 게 그거 아닐까. 어쨌든 그 내정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냐. 그게 현실이 되지 않도록 제대로 된 정말 지도자를 뽑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이거는 뭐 계속 지켜봐야 할 문제겠지요. 그리고 제가 또 꼽은 거는 권아름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주시의회 토론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인데 요 조례는 뭐냐면은 이제 시의회가 이제 뭐 이렇게 하여간 현안 사업에 있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많을 거 아닙니까? 법을 만들고 뭐 이러려면은 그럴 때 이제 토론회를 운영할 때 필요한 사항을 이제 규정을 한 겁니다. 그동안은 이런 규정 없이 뭐 간담회나 이런 거를 좀 열고 그랬던 거죠. 간단하게. 보통은 그랬죠. 근데 이제 간담회는 아무래도 발표자들한테 이렇게 돈을 주고 이런 게 좀 어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근거가 없으니까 별로. 근데 요 조례를 만들면은 발표하러 오신 분들 또 토론하러 오신 분들에게 뭐 수당 같은 걸 좀 지급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전문가 섭외가 그래서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 조례를 통해서. 근데 이 조례를 두고 이걸 이제 원주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이제 심의를 했는데 좀 부정적인 기류가 나타났어요. 이 상임위에서는. 왜냐면은
무분별하게 토론 요청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냐. 아니 여기서도 아니 왜냐면 이제 그거야. 개인 의원들은 아무래도 자기 성과를 내고 싶으니까 법을 우리 보면 조례도 막 만드는 분들 있잖아요. 막. 그렇듯이 토론도 막 여는 분들 나오면 어떡하냐. 내가 막 이런 거 열심히 했다 사진 열심히 찍으려고 그런 우려를 이제 하나 하는 분들이 있었고 또 간담회를 이미 지금도 하고 있는데 잘 굳이 토론회를 별도로 이렇게 규정까지 해가면서 열어야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의문을 이제 제기를 한 건데 홍기상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조례를 보면은 문구가 그렇게 돼 있어요. 위원회 또는 의회 의원이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예산은 한정돼 있잖아요. 토론을 열 수 있는. 이게 지금 6번 정도 열 수 있도록 돼 있어요. 1년에. 네, 이게 상임위가 3개니까 상임위당 2번씩 열라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추계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규정이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면 의회 의원인도 할 수 있는 것처럼 돼 있잖아요. 문구상으로는. 그러면은 누구나 토론을 우후죽순 요구할 수 있는데 그럼 뭐 누구는 하고 누구는 못 하고 이런 상황 벌어지지 않겠냐. 예산 한정돼 있는데 이런 점을 이제 우려를 한 거죠. 운영상에 있어서. 어쨌든 한계가 있는데 그렇죠. 횟수에. 그러면 이걸 두고도 말이 나오지 않겠냐. 누가 못 하고 누가 하는 거에 대해서. 권한을 민주당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문구로 해석하면 안 된다. 모든 의원이 토론회를 제안하고 토론회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의미지 개인 의원이 단독으로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반론을 했어요. 근데 홍기상 의원이 볼 때는 이게 이제 해석의 여지가 너무 크다는 거죠. 그럼 문구를 수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문구상으로는 의회 의원이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로 돼 있으면은 그렇죠. 개인이 그냥 이 하고 싶을 문구로만 때도. 보면 물론 실제로 그렇게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권한을 의원 말처럼 그렇게 해석을 안 할 수도 있겠지만 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나올 수 있는 거니까 폭주하는 막 하여간 폭주하는 뭐 이 민선에서는 별일이 다 벌어지잖아요 지금. 하여간 뭐 육회 개인 단독으로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뭐 그러니까 법이 이렇게 돼 있다면 네네. 그러니까 법을 잘 세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이게 예를 들어 의회 의원이란 문구를 빼든지 좀 이렇게 수정 보완을 할 필요성을 좀 제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권한을 의원은 의원이라는 단어를 빼면은 위원회만 가능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더 제한을 두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하면 또 안 됩니다. 바꾸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의정 운영 공통 경비는 개인 의원이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의원 단독으로 토론회를 개최하는 거는 현행 규정으로서도 불가능하다라고 이제 반론을 펼치기도 했어요. 근데도 막 이제 홍기상 의원은 이거 잘못하면은 막 소송 걸릴 수도 있고 막 이러면서 반박을 막 하니까 권한을 의원하고 막 홍기상 의원하고 너무 치열하게 막 다퉈 약간 감정적으로까지 약간 가는 느낌으로까지 보일 정도로. 네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말꼬리 잡는 거 절대 아닙니다, 의원님. 예. 제가 봤을 때는 소송의 여지도 있어요. 그러면 이대로 한다라고 하면 제가 예? 그게 오해로만 치부되는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기존에 이게 없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아마 했을 거예요. 아니. 기존에 지금 규칙이 있잖아요. 규칙을 뭐 다시 이것 때문에 만들어 놓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예? 이 조례안은 없었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게 없었으니까 그동안 그래도 우리가 토론회라고 이름 붙여서 의원들이 토론회도 할 수 있고. 아니 그동안 간담회는 어떻게 했어요? 잠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점점 어려워지네. 그래서 결국에는 정회가 선포가 되고요. 정회 이후에 재개된 회의에서는 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다.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이 정회 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항상 권한을 의원이 물러나면서 다음에 그럼 수정 보완해서 올리는 것으로 하면서 이 조례는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고 사실상 부결 처리가 됐습니다. 만약에 토론 조례들이 약간 순환 시대네요. 지난번에 시정 정책 토론도 통과가 못되고 토론 이 원주시의회 토론도 이 부결이 되고. 근데 보통 국회에서는 이렇게 의원이 토론회를 여는 경우가 있잖아요. 종종. 그렇죠. 의원실 예산으로 열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아무래도 이제 의원실마다 예산이 다 배정이 되니까 좀 더 원활하게 예산을 써서 할 수가 있는데 여기는 뭐 의원마다 그런 게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우리 의회에 있는 이 예산 파일을 가지고 나눠 먹어야 되니까 의원들끼리 싸우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다. 그런 점을 많이들 우려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어쨌든 간담회에서 미처 다 이슈되지 못했던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토론회는 조금 더 공론화할 수 있는 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어요. 간담회는 솔직히 말해서
규모도 작고 자기들끼리 하는 경우도 많아요, 솔직히. 맞아요. 그냥 네. 사진만 남는 경우도 많고. 근데 토론회를 하면 적어도 막 자료집이 남을 수도 있고 네네. 두고두고 볼 수 있게 막 올라올 수도 있고 홈페이지 같은데 그럴 수가 있는 거잖아요. 저는 뭐 좀 더 오피셜하게 하는 그런 작업은 필요한데 문구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뭐 그러게요. 홍기상 네. 의원 말도 뭐 일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네. 회의록 보면은 그래서 이건 좀 잘 정비가 돼가지고 올라왔으면 좋겠다. 근데 이거 원주 투데이에서 사설까지 썼어요. 이거 부결돼가지고 뭐 아쉽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역사회에서는 또 관심을 또 많이 갖고 있었던 조례 아니었나 싶기도 해서 꼽아봤습니다. 주목할 발언. 앞서 이번에 5분 발언 많이 나왔다고 얘기했는데 발언 중에서도 눈에 띄는 걸 좀 꼽아봤어요. 국인 씨 한번 먼저 2개 꼽아주시죠. 저희 네. 2개씩 꼽아봤는데. 저는 첫 번째는 조용기 의원이 그 발언했던 전통시장 역할 재편 및 활성화 방안. 국민의힘 조용기 의원이 꼽은. 네. 조용기 의원이 원주시가 그동안 추진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이 주로 낙후된 시설 환경 개선에 주력하다 보니 내적 경쟁력 강화에는 다소 미흡했다는 지적을 했고요. 그러니까 시설 개선만 너무 많이 했다. 네네. 그러니까 우리 뭐 아케이드 달고 뭐 이런 거는 그래도 좀 했는데 맞아요. 그 안에 네. 내실 다지기는 좀 아쉽지 않냐. 간판을 재정비한다든지. 그렇죠. 네. 그래서 이를 해소하기 3가지를 좀 제안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변화하는 유통 환경과 소비 트렌드에 발맞춰 전통시장의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어떤 접근이지? 이런 게 광장시장 예를 들었는데요. 네. 이렇게 광장시장의 전통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뭐야? 콘텐츠를 접목시켰다. 뭐야 심플하면서도 약간 뭐 디테일한 그런 거 아니야 이거?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좀 젊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요소의 다양한 체험이라든지 이벤트라든지 이런 콘텐츠를 많이 보강했다라는 부분인 한마디로 거죠. 그거는 MG 눈높이 맞춰라 이거 아닙니까? 그럼요. 아니 근데 우리 그러면 2층에 있는 미로시장부터 잘 살릴 생각을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도 미로시장은 나름 MG를 좀 겨냥해서 나름 성과도 내왔던 건데 네네. 그러니까 여기를 그런 좀 것들이 더 뭐 다른 강화를 해야 된다? 자유시장이라든지 다른 전통시장이 더 강화돼야 된다. 그래, 그러니까 미로시장 1층과 2층의 연계성도 좀 강화해야 되고 그쵸. 약간 그런 측면이 네. 있어요. 저 눈을 말씀드리자면 미로시장 상당히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 운영되고 있다 이 말은 아니고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핵심 시장 상권에다가 청년몰을 둔 사례가 전국적으로도 많이 없기 때문에 네네. 막 변두리 이런 데다 두는데 굉장히 잘 놨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상생의 그 어떤 기반도 잘 닦은 거고 근데 그쵸. 활용이 잘 안 된 게 아쉽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연계성이 가장 좀 많이 맞아요. 아쉬운 것 같아요. 그냥 네. 우리가 멀리 가지 않아도 돼요. 미로시장이나 이런 거 잘 살려도 충분히 이 조용기 의원이 말한 걸 또 달성할 수가 있다. 그쵸. 그런 점 네. 좀 지적해 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메뉴 개발과 컨설팅을 네, 좀 지적하면서 상인들의 지속적인 자구 노력이 좀 필요하다. 그렇죠. 이런 거는 뭐 네. 역량 강화는 뭐 우리 저 서비스업이나 뭐 이런 식음료품 업에서는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우리 또 백종원 뭐 들어보니까 지금 뭐 정선도 가고 막 이런다는데 진짜 예산시장 갔다가 이제 정선 간다고 하는데 딱 그 예산 시장의 예를 딱 들면서 할머니 그런 상위 시장에는 할머님들이 많으시잖아요. 이렇게 장사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게 밀레니얼과 이제 같이 결합해서 할메니얼 열풍이라고 뭐라고요? 불리기도 해요. 할메니얼이요? 아 이런 열풍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산 시장에서 이렇게 벌어지면서 그리고 그런 약간 노포들, 그러니까 뭐 지금 예산 시장에도 재정비를 하긴 했지만 원래 있던 곳들과 연계해서 먹킷 리스트라는 걸 만들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리스트랑 합쳐서 자연스럽게 그 리뉴얼된 그 백종원 그 씨가 그 결합된 그것뿐만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상점들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지도를 만들어서 그러면 우리가 그거네. 우리 백종원 씨가 우리 골목식당 왔잖아요. 우리 또 중앙시장 저 미루시장에. 근데 거기만 잘 된다는 얘기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든 거면은 거기 말고도 이제 원래 중앙시장에 있던 다른 점포들, 노포들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리스트나 이런 거를 좀 잘 체계적으로 가다듬어서 네네. 홍보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로 맞아요. 해야 되네요. 당장 뭐 원주 사례네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런 과정 속에서 뭐 이런 예산 시장의 그 컨설팅 해주는 과정에서도 기존 상인들도 계속 노력을 했잖아요. 컨설팅을 받아들이고 메뉴 개발을 하고 이런 형태들의 어떤 상인들의 노력들도 필요하다라는 그러니까 브랜드화죠 그게. 네네.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국 이런 것들과 함께 하드웨어뿐만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노력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지적이 그 말이 그 말 있어가지고. 아니에요? 지금까지 네. 한 말이 그 말이죠. 그래서 뭐 저희도 계속 뭐 비단 하드웨어 때문에 가는 것만이 아니다. 소프트웨어가 중요하다. 공간에 있어서는 그런 얘기들을 했기 때문에 이런 지적들이 조금 의미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뽑아봤습니다. 지금 뭐 중앙시장이 뭐 지금 시설 개선도 안 되는데 지금 나동 저기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맞아요. 화재 난 곳은 지금 시에서 어쨌든 매입을 해서 할 건지 말 건지도 지금 지지부진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도 그렇고 중앙시장은 참 이게 얽히고 설킨 게 많아가지고 그쵸. 이렇게 싹 되면 좋긴 한데. 그리고 자유시장 같은 경우에도 그
지하 그 많이 사람들이 가는 곳 말고는 1층이나 2층은 점점 더 점포가 좀 비어지고 있는 경우도 있어서 아무래도 뭐 그럴 수밖에 없는 네네.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연결성들을 찾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다음은 어떤 거 꼽으셨어요? 다음은 차윤수관이 발의한 농업용 친환경 생분해 멀칭 비닐 사용 확대와 홍보입니다. 민주당 차은수 의원. 네네. 매년 농촌에서는 영농폐 비닐이 방치되거나 임의로 소각 매립되는 상황이 좀 심각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비닐을 임의로 소각하는 과정에서 산불 위험도 있고 또 비닐을 태우는 거다 보니까 그런 산불 위험뿐만이 아니라 대기 오염 등 환경 오염 문제도 좀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를 막기 위해서 만약에 임의로 이렇게 소각하거나 매립을 하면은 주의장을 발부하거나 아니면 기본 직불금의 10%를 감액한다고 이렇게 경고를 한다고 해요. 근데 이게 뭐 실제로 시행된 경우는 없다고 하는 게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차은수관은 농업용 생분해 멀칭 비닐 사용 확대와 홍보에 힘써주기를 제안을 했습니다. 이거 예산 삭감하지 않았나 저번에? 네네. 뭐 이거 예산 삭감한 사람 농업 예산 다 깎이면서 이것도 그러니까요. 아마 좀 삭감됐던 걸로 기억을 네. 하는데. 그래서 이게 옥수수 전분으로 만들어져서 6개월이면 완전 분해된다 그래요. 근데 여기 발언에서도 좀 지적을 했던 게 강릉이 원주랑 그 경지 면적이 좀 비슷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지원 면적이나 예산이 훨씬 더 적게 지금 편성이 됐대요, 원주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탄소 중립 실천과 환경 친화적 영농 도시로 나아가는데 원주시의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한다 말했습니다. 뭐 농업 예산은 뭐 본인 공약도 지금 실현을 못 하시고 계신데 뭐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진짜 디테일하게 좀 신경을 써줘야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제가 농업 그 하시는 분의 얘기를 들어봐도 이분들이 이 폐비닐을 어디에 버려야 될지 정확하게 안내가 안 된대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태우거나 매립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요새 뭐 농업업 다 기후위기에 또 첨단을 달리고 있거든요. 네네. 최전선에 놓여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세심하게 신경 써야지 농민들이나 어민들이 각자 도생해서 알아서 해라 하면은 뭐 하지 말자는 거지. 탄소 중립. 네. 이런 건 중요한 제안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거 꼽았어요. 저는 뭐 국인신 전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버스를 타고 다니다 보면 말이죠. 다 대부분 그 공감하죠. 버스 정보가 이게 너무 부정확할 때도 많고. 그쵸. 잠시 후 도착이라더니 막 5분 넘게 안 와. 서울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야 이거. 이런 경우가 너무 많다. 뭐 그것도 있는데 요새는 그래도 많이 좀 정확해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도심권은 그래도 좀 그렇게 정보가 정확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네네. 이제 또 이런 얘기합니다. 원성군 쪽이나 이런 데는 힘들다. 이게 지원이 잘 안 된다. 거기는 그 버스 표지판 하나도 제대로 서 있는 게 영화 집으로 찍던 시절도 아니고 네. 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한근 국민의힘 의원이 초정밀 버스 정보 시스템, 이 BIS라고 그러는데 이거의 도입을 촉구하는 이제 발언을 했어요. 원주시가 2011년부터 이 BIS를 지금 운영 중입니다. 그래서 현재 정류장 1,550개소 중에 30%는 설치를 했다고 해요. 주로 도심권이겠죠.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도심권 사시는 분들은 뭐 다 돼 있는 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나가 보십시오. 신림면 막 불원면 막 이런 데 가보십시오. 막 돼 있나? 안 돼 있다 이겁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작은 형태의 그 LED 예전 LED 있잖아요. 그걸로 이렇게 정보만 나왔는데 요즘에는 큰 스크린으로 돼가지고 맞아요. 교체됐어요 거의 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읍면 지역도 어쨌든 정보가 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읍면 지역에 이제 정보 제공을 좀 촉구를 했습니다. 어르신분들은 또 스마트폰으로 뭐 이거 못 하잖아요. 이런 거 잘. 특히 그렇죠. 어려우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전광판으로 잘 띄워주고 이래야 이게 알아먹기 쉬운 건데. 어떻게 보면 역으로 도심권보다 읍면 지역에 이런 게 더 필요한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더 확대 보급을 해야 된다. 이거 정말 중요한 지적이라는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읍면 단위 BIS 우선 설치를 촉구했습니다. 안 그래도 원주가 지금 이제 뭐 준공영제 하느니 대중교통 개선에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정류장도 한번 싹 리뉴얼을 할 수도 있어요. 이럴 때 그쵸? 어차피 네. 예산 세워서 이럴 때 한번 싹 설치하는 게 또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 들고 그리고 또 이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카카오맵과 연계한 초정밀 버스 위치 정보도 이건 아마 뭐 실시간으로 버스가 가는 뭐 그 동선을 보여주는 아마 그런 거겠죠. 시간 몇 분 남았습니다 이 수준이 아니라 버스가 움직이는 경로까지 아마 보여주는 이게 그게 아마 아닌가? 지금은 이렇게 정류장을 누르고 그 정류장의 노선을 누르면은 이렇게 쭉 오면서 대략적으로는 떠요. 맞아. 근데 네. 얘가 지금 신호 대기 중인지 어디 좌회전 뭐 기다리고 있는지 뭐 이런 거 모르는. 네, 이게 정류장 사이만 보여주니까. 맞아. 근데 네. 내가 서울은 아마 이게 되는 걸로 기억하거든요. 버스들이 막 어디 지도상으로. 오고 그랬던 걸로 기억 네. 아닌가? 꿈에서 봤나? 서울 사시는 분들 뭐 듣고 계시면 혹시 댓글 나와주세요. 네. 저는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서울에서 버스 탄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하여간.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 방금 얘기해 주셨던 게
그러니까 보통 한두 정거장 남으면 이제 잠시 후 도착을 띄워주거든요. 그렇죠. 거기 없고 네. 이제 그런데 그 거리에 따라서 물론 뭐 도심권에는 뭐 바로 한 100m 지나가면 정류장이 있는 곳도 있지만 한참 지나가야 정류장이 있는 그래, 곳도 있어요. 혁기버스 봐봐. 혁기버스 한 정거장이 거의 다른데 막 10정거장 수준인데 그쵸. 잠시 후 네. 뜨면 얼마나 웃겨. 그러면 그건 잠시 후가 뜨는데 사실 어. 잠시 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이런- 수도 있다. 네네. 물론 그 시스템이 지금 고려돼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맞아요. 초정밀 이 실시간 정보를 띄우면은 그런 불편을 더 해소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수요 응답형 교통체계 도입을 검토했는데 이건 아마 이제 읍면 지역은 저기 부른 버스도 있고 네네. 지금 좀 더 효율적인 노선 활용을 위해서 이런 시스템도 좀 도입해 달라라고 박한근 의원은 항상 좋은 발언 많이 합니다. 그러게요. 생태형 운동장부터 네. 해가지고 예전부터 좋은 발언을 많이 해서 이번에도 또 역시 꼽아봤고요. 5분 발언 5분 발언 마스터피스인가요? 네.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다음에 김혁성 민주당 의원은 시정을 또 아주 강하게 비판했는데 원주시의 살림살이 정직하고 올바르게 하고 있습니까? 이게 제목이에요. 네. 그래서 올해 이제 축구, 배구, 농구, 배드민턴, 테니스, 야구, 어르신 체육, 직장인 체육대회 등등 체육 종목 단체 예산 뭐 줄줄이 삭감됐다 긴축 재정으로 저희들었고 로드 FC 관련 예상만 증액해서 지금 매년 7억 원씩 지원하고 있잖아요. 이게 네네. 이제 문제라고 지적을 하는 거죠. 치약체육관도 지금 MMA 경기장으로 만들고자 18억 원을 투입하고 있다. 김혁성 의원은 또 지적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원주시 공무원에게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원주시청에 근무하시는 1,900여 명의 공무원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어쩌다 공무원이 된 계약직 직원입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또다시 선거를 통해 시민들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하지만 정년이 보장된 원주시청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부당한 지시를 하면 거부할 수 있고 그러한 이유로 자천된다면 그곳에서라도 시민만 바라보고 열심히 해주셔야 됩니다.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면 분명 좋은 일이 생길 거라 생각합니다. 아니 물론 그래 뭐 아니 맞긴 맞아. 그렇긴 부당한 지시를 하죠. 받으면 거부해야지. 네네. 예, 그래서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이유로 좌천되신다면 뭐 시민만 바라보고 근데 말이 좀 나는 그러니까 이게 보호해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시의원인 제가 나서서 적극 뭐. 보호해드리겠습니다. 네. 뭐 지켜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대변자로서 하겠습니다. 뭐 이게 아니라 뭐 그러니까 열심히 해주십시오. 다천되더라도 이게 그러니까 언젠간 그러니까 문장이 좀 그렇지 않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잖아요. 언젠간 빛이 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문장이 좀 웃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네. 점에서 그러니까 부당한. 근데 뭐 당연한 말인데. 말은 맞아요. 네. 그 제가 볼 때는 좀 더 하려면은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약간 이 느낌으로 맞아요. 갔으면은 더 멋있어 보이지 않았을까라는. 뭐 시민들과 함께 뭐 그렇죠. 이렇게 시민들이 있습니다. 약간 그분들을 이렇게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약간 희생하십시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빛을 우려가 있다. 네네. 그런 의도는 아니시겠지만요. 네, 아무튼 그런 걸 좀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금 낭비 없는 양심 행정을 촉구했는데 이 로드 FC 말이에요. 얘기할까 말까 좀 고민을 했는데 요새 좀 말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네. 지금 어디 요즘 뭐 한 곳에 떠들썩하고 어디 뭐 사이버 레카 유튜브에도 올라갔더만. 아니 원주시까지 막 저격을 하더만. 아니 그 이슈는 뭐 거미줄처럼 막 쭉쭉 뻗어가요. 그래서 네, 이런 게 저는 주식도 안 하고요. 이런 거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이런 거 볼 때마다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들 그렇게 다들 하시는지.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여기까지 발언도 살펴봤고요. 새해 첫 의회였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근데 또 이렇게 조례랑 발언을 직접 꼽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살펴보게 된 것 같아요. 자세하게. 이 내용에 대해서. 그동안 안 보셨죠? 그동안 보긴 봤는데. 제가 그냥 원고 써오면 그냥 그제서야 보고 그러셨죠? 의회에 대해 관심이 없으셨군요. 관심은 있었으나 그래.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보게 됐다. 아니요, 그게 이제 시간이 없었다고 하시면 이거 회의록 누가 다 보고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저희가 정리해 드리는 이유도 그거잖아요. 네. 이거 다 들여다볼 시간도 없고 너무 지루하니까 저희가 그나마 재밌는 것만 뽑아서 그나마 재밌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소개해드린 맞아요. 게. 그러니까 국민 씨 근데 이번에 세상 꼽아보니 어때요? 쉽지 않던데요. 쉽지 않아요? 근데 이게 조례 그냥 올라온 내용만 보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게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다시 위원회 회의록을 살펴보게 되고 이러면서 좀 전체적인 흐름을 다시 한번 보게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떤지. 그리고 그러니까 물론 회의록을 다 보긴 어렵지만 이렇게 발언이라도 좀 보시면은 그래도 이 의원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를 알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의원마다 뭐 성향이 또
분명하기 때문에 맞아요. 네. 이런 걸 보면은 당이 의미 없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당은 물론 중요하지만은 가끔 보면 저분이 왜 저당에 있지? 그렇죠. 저분은 왜 저당에 있지? 이거 근데 국회도 똑같다. 그렇죠. 결국 선거 앞두고 난리가 나잖아. 그러니까 뭔 말이야? 이번 시위에 보니까 또 어쨌든 올해 사업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 또 얘기도 나왔었고,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올해 사업 관련해서는 이거예요. 의원들은 보통 뭐 사업을 이렇게 쭉 브리핑한다기보다는 사업에 대해서 문제가 될 것 같은 걸 이렇게 지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저희가 이렇게 딱 해드린 거고, 만약에 올해 무슨 사업을 하는지가 궁금하다 원주 씨가, 그럼 시의회 홈페이지에 부록란에 가시면 회의록에 다 올라와 있어요. 부서별로 PPT로 정리해서 한 거. 그래서 예를 들어 올해 복지국에서 무슨 사업 하는지 내가 궁금하다 하면은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올해 원주 씨가 하는 사업들 다 볼 수 있는 거고, 근데 이 사업이 정말 제대로 된 사업이냐 아니면 뭐 문제가 없는 거냐 했을 때는 이렇게 의회에서 지적이 나오는 거를 저희가 이제 꼽아서 정리를 해드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약간 정덕이 되시라고 저희가 그렇게 한 거 아니죠? 관심이 있으시라고. 우리 세상 돌아가는 일에 좀 지역 돌아가는 일에 관심을 또 가져오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런 시간도 조금 부족하시다면 저희 원주하는 척 들어주시면은 막판 이렇게 혀가 길지? 저희 너무 질질 끄는 것 같죠? 아닌가요? 객관화가 안 되네. 아무튼 여러분 1, 2회 시위회 리뷰는 뭐 여기까지 해보는 걸로 하죠. 무실동은 지금이었습니다. 다음 주가 벌써 K리그 개막이에요. 야, 시간 진짜 빠른 것 같아요. 리뷰한 게 리뷰한 게 진짜 엊그제 같은데 벌써 개막이어가지고 뭐 어김없이 프리뷰 해봅니다. 그럼요. 우리 호정이 탄광 전문 기자에서 다시 또 극과 공놀이 전문으로 돌아와가지고 말이죠. 강원 FC 올해 성적 예상까지 해보니까요. 뭐 기대할 점 꼽기 참 어렵긴 했는데 기대할 점, 뭐 걱정하는 점, 뭐 주목할 선수, 뭐 베스트 11, 뭐 예상 성적 저희가 전지전능한 AI의 도움을 받아서 또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까지도 한번 궁금하시면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오늘 110회 2부는 이어서 마무리를 하죠. 좋습니다. 진행의 정재, 조욱인이었습니다. 모두 안녕.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